제가 한 달 동안 이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세 번째로 오신 코리안 바이 김요셉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글라데시 최수종. 사랑 때문에 못 죽고 못 사는 남자 코리안 바입니다. 아, 사랑이 많은 남자 코리안 바이. 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연애, 결혼, 사랑인데, 근데 만약에 연애가 이 주제가 한 3-4시간 길어질 경우, 네, 그러면 과감하게 끊고 연애랑 결혼 파트를 분리하죠. 좋아요. 네, 근데 뭐 둘 다 되면은 둘 다 해버리고.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사랑이 많으시죠? 제가 결혼을 한 지 2년이 됐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요? 뭐 책도 읽고요. 예, 책을 좀 많이 읽었고, 뭐 심리학 책, 뭐 이런 것도 읽고요. 애착 이론. 또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 보니까 좀 그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교육에 대한 것으로 인해 마음속에 생기는 그 사랑의 불씨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사람의 어떤 불씨? 네,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이 저는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인생에서 아이가 처음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사랑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부모와의 어떤 관계, 그리고 어렸을 때 어떤 교육과 과정 환경을 겪었는지가 사랑을 설명하는데 되게 많은 그게 되지 않나. 그래서 그쪽으로 좀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깊습니다. 깊게 오늘 좀 깊게 들어가 볼까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하니까. 그쵸. 네. 맞아요. 사실 저는 잘 몰라가지고. 근데 제가 그 태용쌤 영상 중에 사랑, 뭐 연애에 대한 거 있잖아요. 뭐 INTP 연애법. 그 영상을 봤어요. 들었어요. 팟캐스트를 쭉 듣는데, 일단 그 여자 게스트 분이 저는 엄청 성숙하신 분이다.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그 코멘트를 막 하시는데 느꼈고, 근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저는 좀 얘기하지 않을까 오늘은. 네. 좋습니다. 네. 저는 MBTI 잘 믿지 않아서. 저도 안 믿는데 그 MBTI 믿는 사람이 안 믿는 MBTI가 있대요. 또 MBTI를 안 믿는 MBTI가 있대. 그게 저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MBTI보다는 애니어그램이 진짜죠. 애니어그램은 뭐예요? 애니어그램 몰라요? 몰라요. 그 기가 막혀요. MBTI보다 더 뛰어난 저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추천합니다. 그것도 이제 MBTI처럼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네. 그럼 이제 막 몇 가지 주 속성이 있고, 네. 거기서 양 날개가 있거든요. 또 다른 속성으로. 그래서 조합이 MBTI보다 훨씬 더 많아져요. 그리고 또 그 주속성과 양쪽 날개에서 또 뭐더라? 성숙한 타입, 미성숙한 타입 이렇게 또 나뉘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분석적인 툴이죠. 저는 뭐 아무튼 그거는 강점 코치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의 강점, 뭐 어떤 사람은 공감 능력이 높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진취적이고, 어떤 사람은 좀 깊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강점을 맞춰서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부부들이 서로 강점 코칭을 한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두 사람의 감정을 바탕으로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아마 둘이 잘 맞을 것이다. 예.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개인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누구는 빨리 해결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그 강점을 통해서 해결해주는 뭐 그런 코칭 시스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니어그램이랑 약간 비슷하네요. 비슷한 거네요. 네, 그 강점, 약점 이런 걸 좀 네. 좀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네. 네, 뭐 아무튼 MBTI 애니어그램 얘기는 또 다음에 따로 하고 네. 다시 사랑과 연애로 갑시다. 네. 연애 많이 해보셨습니까? 뭐 엄청 많이 해본 건 아닌데, 길게는 많이 한 것 같아요. 연애를 하면 좀 길게 하는 스타일? 그래서 뭐 1년, 뭐 3년, 뭐 이렇게. 예. 저랑 정반대입니다. 아, 살짝 카사노바 느낌이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진 않은데. 네. 그렇진 않은데 이제 길게 연애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저라는 인간이 문제가 아닐까요? 그 헤어지는 이유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프라이버시라 좀 평소에 잘 얘기 안 하는 주제긴 한데 사실 이게 이 얘기를 유튜브에서 할지는 몰랐네. 네. 그게 제가 사실 좀 그 마음이 빨리 식어서 그리고 제가 제 인생에 다른 재밌는 것도 너무 많아서 좀 소홀해지는 거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를 관통하네요. 완전 똑같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또 오늘 너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사랑이 아닌 것들이 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 부분입니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가 연애에서 결혼한 제도가 인간의 인류 역사상 한국으로 치면은 100년도 안 되잖아요.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정도만 뭐 정략 결혼을 하셨다고 치면 세대가 아직 100년이 안 된 엄청 짧은 거예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다. 예전에는 막 집안끼리 결혼시키고 뭐 부모들이 너 쟤네 집 애랑 결혼해 이렇게 시키고 했으니까. 그렇죠. 뭐 옛날에는 네. 뭐 자기네 민족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기도 했고 민족끼리 뭐 인종끼리 시키기도 했고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100년이 안 된 거죠. 100년이 안 된 건데. 그렇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결혼을 꼭 굳이 서로 연애를 해서 하는 것이 정답일까에 대한 의문점을 먼저 가지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 세대에는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는 것인가? 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드라마가 그런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생각해요. 미디어의 영향. 네. 그래서 미디어의 영향이 좀 컸다고 생각하고, 저는 솔직히 이거 태용쌤 또 자를 수도 있는데 남자가 이제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것과 여자가 드라마를 보는 것은 같은 것이다. 네. 그래 같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같다는 거냐면 여자는 그 정신적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감정을 많이 느끼는 거고, 남자는 이제 육체적인 그 쾌락에서 이걸 느끼는 거니까, 여자는
극히 드문 거죠. 야한 동영상을 보는 여자는 많이 없고 남자는 야한 동영상을 많이 보는 게 이 남자가 그냥 변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남자라는 특성상 그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거고 여자들은 또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갖는 건데 둘 다 남자와 여자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준다. 라는 본질적인 같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같음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비슷한 면이 있다. 네. 오케이. 비슷한 면이 있다. 근데 근데 그게 되게 유명한 얘기거리라고 해야 하나? 그런 질문 있잖아요. 그 정신적인 바람이랑 육체적인 바람 중에 뭐가 더 기분 나빠? 이렇게 묻는 그게 좀 많이 있었잖아요, 전에. 네. 근데 많은 비율의 남자들은 그 상대방이, 그러니까 나의 상대가 그 육체적인 바람을 피웠을 때 더 기분이 나쁘다고 하고, 네. 그 반대로 여성들은 그 정신적인 바람을 폈을 때 더 마음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걸 다룬 한국 영화도 있고. 아셨어요? 그쵸. 영화를 잘 안 봐가지고. 근데 그게 한국 영화인데, 네. 그 젊은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여기선 반대로 남편 역할 그 캐릭터는 그 우연히 알게 된 이웃이랑 그 육체적인 관계는 갖지 않는데, 그 되게 막 정신적으로 좀 바람을 피워요. 가까워지고 되게. 그 되게 꽁냥꽁냥하고. 근데 그리고 반대로 그 아내의 캐릭터는 그 전 남자친구인가? 뭐 누구랑 그 마음은 그 주지 않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육체적인 바람을 피게 되는 걸 이제 서로 보여주거든요. 영화에서. 네. 재밌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했죠?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 야한 동영상과 네. 드라마. 네. 네. 그래서 드라마 때문에 결혼에 대한 그 생각이 좀 연애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완전 그게 시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부족을 계속해서 이렇게 같은 인종끼리만 결혼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환경이 제공이 됐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졌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굳이 우리가 우리끼리만 이렇게 부족끼리 살아가는 게 필요가 없어지고 서로 때려부시고 전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그런 요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연애를 통해서 결혼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이 고정관념은 제가 봤을 땐 드라마를 통해서 이게 좀 단단해진 것 같아요. 드라마 때문에 연애 기반의 결혼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그 생각에 드라마가 많은 무게를 실어줬다. 네. 뭐 하긴 그쵸. 근데 사회 구조가 뭐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그 예전처럼 뭐 부족을 유지하기 위해나 뭐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해 하는 그게 없어졌고. 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지금도 이 우리 사회에서 네. 그 어떤 부분에서는 그 예전에 그 가문끼리 결혼을 하고 하는 게 이어지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뭐 그 집안의 높은 지위를 유지하려고 그 결혼에 뭐 부모님들이 압력을 가하거나 뭐 남편이나 아내의 집안을 보거나 뭐 직업을 보거나 하는 게 그것도 좀 비슷한 그 풍습 문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나쁘다, 옳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고정관념이 생기는 게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라고 믿는 것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부작용 같은 게 생긴다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네. 그 좀 가볍게 얘기하면 K-드라마를 열심히 본 외국인이 저한테 한국 사람은 다 그렇게 다정하냐,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다 다정하진 않거든요. 그 드라마 속의 인물일 아니죠. 뿐이고, 예. 이제 그래서 요점은 그렇습니다. 이 연애를 통해서 결혼하는 게 고정관념이 생긴 거를 통해서 우리가 부작용을 느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거를 이제 좀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뭐 연애했는데 뭐 3시간 4시간 길어지면 끊고 결혼합시다 이게 아니라 그 동시에 가야 되겠네요. 그냥 연애와 결혼 얘기를 둘 다. 네네. 좋습니다. 근데 네. 뭐 그 우리는 맘 놓고 길게 해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메모 해놓고 그 메인 브랜치는 메모 해놓고. 네. 곁다리로 잠깐 빠지면. 네. 진짜 한국 남자가 모두가 다정하고 막 스윗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 남자들보다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좀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지? 좀 남자에 대한 남성성에 대한 기준?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남성성에 대한 기준이 마초, 영국 같은 경우 제가 살고 있는데 마초남.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기준이 돼 있고 한국은 제가 옛날에 봤던 우리 결혼했어요의 알렉스 그 숨겨왔던 나의 그분 아시죠? 네. 그분이 네, 이제 막 그 우리 결혼했어요 프로그램에서 막 차 문 열어주고 의자 빼주고 하는 거를 하면서 이게 매너다. 그리고 남자의 매너는 이렇게 멋있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남성성에 대한 것이 여자를 배려하는 거 하면서 이제 조금 그게 이제 좀 당연시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배려라는 게 좀 플러스 포인트 정도이고 한국에서는 이제 좀 기본 베이스가 된 느낌이에요. 여성을 먼저 배려하자. 외국은 no. 여성을 배려한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 근데 그렇다고 막 여성을 막 뭐라고 막 하는 건 아니지만 마초 같은 성향이 기본 베이스에 남아 있고 한국은 마초 같은 성향이 좀 퇴보하고 이제 배려하고 이제 매너를 갖춘 사람이 이제 기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막 우리 같은 경우는 꼭 이성 관계가 아니라도 그냥 뭐 동성 친구든 네. 뭐 같이 식당 가거나 하면 그냥 뭐 예를 들어 내 근처에 수저통이 있으면 내가 숟가락 앞에 친구들 앞에 놔주고 네. 그리고 물이 내 옆에 있으면 물 내가 따라서 다 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우리의 그냥 문화, 당연한 문화인데 그거를 외국인들이 막 너무 다정해 막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그리고 또 제가 다른 그 외국인 나온 에피소드에서도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의 한국 남자들은 외국인 여자친구가 생긴다 했을 때 네. 어떤 그러니까 이 외국인 여자친구가 나를 좋아할 때는 이 사람이 이 K 컬처 한국 드라마를 봤을 것이고 그래서 나한테 그 코리안 스위트 가이의 모습을 어느 정도 기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기대를 생각해서 좀 더 스윗해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 기대가 더 나를 더 그렇게 하게 만든다. 와, 근데 이것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일맥상통하는데 오늘 태영쌤 살짝 작두 타신 느낌인데? 아이, 뭘 그래요. 이것도 너무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러면 다시 메인 브랜치로 돌아갈까요? 돌아가도 괜찮아요? 네네네네. 네. 어차피 나중에 다시 나올 거면 이 얘기가. 네. 이 얘기 뭐 순서 바꿔도 돼요. 네. 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까 그 맞습니다. 메인 줄기와도 똑같은데,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환상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세대에서는 옛날에는 정보가 없고 뭐 이런데 지금은 소개팅에서 만약에 두 남녀가 만나요. 그러면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그 한순간에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이 자기가 호감으로 느꼈을 때 이 사람을 이상적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상적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향수를 뿌리고 왔는데 이 사람은 뭔가 집에서 책도 열심히 읽을 것 같고 지적일 것 같고 이러면서 자기가 하루 만났는데 와 진짜 나 오늘 운명의 사람을 만났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그거에서 오는 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는 맞는데 좋은 거에서 이 사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좋은 걸 통해서 이 사람을 이상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죠. 안경을 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네. 근데 남자도 여성을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첫인상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한테 깨는 행동만 안 하면 되게 이상적으로 보는 거야. 이 사람은 나랑 결혼하면은 나를 잘 보필해 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그냥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연애를 하는 것도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연애를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상적인 안경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봤을 때 이제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이제 그런 흥미가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랑 안 맞아라고 생각하면서. 좋습니다. 근데 네. 그 한국 남자로서 받는 기대 때문에 더 한국 남자 이미지처럼 다정하게 하려는 네. 거랑은 무슨 상관이 있죠? 무슨 상관이 있냐면, 그러니까 그 여성이 네. 한국 사람을 만약에 한국 남자를 만났을 때 볼 때 그 기대를 가지고 이상적인 걸 보여주고 남자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남자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남자가 이 여자에 대한 이 스파크가 막 너무 사랑해서 미치겠어. 나를 바꿔도 될 정도로 사랑해가 없어졌을 때 결국에 본연의 모습이 나올 때 이제 사람들은 서로의 이상이 죽었을 때 우리의 사랑은 식었어 라고 하면서 안 맞아 라고 하고 끝내는 거라고 보거든요. 정략 결혼하고 잘 살잖아요. 애 낳고 뭐 몇 번 보지도 못한 사람이 결혼해서 평생을 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사랑이라는 것은 노력이다. 근데 현재 시대에 우리가 사랑을 감정이라고 오해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큰 오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아닌 것 중에 하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노력이다. 네. 깊습니다. 잠시만. 이 정리를 좀 하고. 네. 근데 네. 그 옛날에 지금과 같지 않은 연애 결혼을 하지 않은 옛날에 그 정략 결혼, 그러니까 그냥 정해주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그 결혼이 사실 그 당시에 진짜 어땠는지는 모르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너무나 괴로웠을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쵸. 이해도 안 될 수도 있고. 네. 저는 그 모든 게 사랑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괴롭고 힘든데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사랑이다. 네. 그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서로 너무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평생을 같이 함께 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서를 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계약서 안에서 우리는 노력을 하고 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그 책임을 지고 약속을 하는 건 네. 그냥 그 책임과 약속 자체인 건데 근데 만약 그거를 그 막 설레고 흥분되고 사랑하는 그 감정에 그 책임과 약속을 한다면 그럼 이제 마음이 식었을 때 그 이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지겠네요. 그쵸. 그래서 저는 아예 사랑이라는 거를 정의를 다르게 시작하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이제 원초적 끌림이 따로 있고 그리고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스테이지가. 근데 원초적 끌림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는 스테이지로 갈 수가 있는 건 맞는데 이거를 두 개를 분리하지 않고 원초적 끌림에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원초적 끌림이 끝났을 때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더 깊은 사랑을 배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얘기하는 사랑이란 건 좀 더 성숙한 그리고 좀 정신적인 사랑 같네요. 뭐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정의한 사랑은 그 사람을 온전한 그 사람으로서 인정해주고 물론 그렇게 살면 내가 힘들 수 있지만 그거를 같이 사이가 계속 좋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노력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팟캐스트 보면서 놀랬던 게 그분이 얘기했던 게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했어 분명히.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이 나를 이해를 못 하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슬퍼라는 감정은 얘기를 한다. 그게 저는 사랑의 본질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바꾸면서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자기 감정은 말하되 또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행동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줄래요?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서? 그쵸. 뭐냐면 예를 들어 이 사람은 내가 뭐 다른 여자랑 연락하는 게 싫어. 근데 나는 내 친구 여자가 있어서 연락을 하고 싶어. 안 하면 힘들어. 그럼 이 사람은 싫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바꿀 수도 있지만 이 사람도 상대방이 여자인 친구랑 연락을 하고 싶은 게 이 사람의 행복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반대 사람도 노력을 해주는 거. 근데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기분 나쁜 건 또 표현을 하는 거. 근데 그 기분 나쁜 것도 그냥 그대로서 인정해주는 거. 잘 깔끔하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는 다 이해됩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상대방이 싫어할 만한 그 이유가 좀 납득이 되면 네. 고치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게 또 이제 제가 말하는 두 번째 사랑이지만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한국의 어른들이 제가 결혼할 때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줬던 게
부부는 하나가 되는 거다. 저는 진짜 그 부부는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맞는 것들을 우리 가정의 규칙으로 만들자 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고. 네. 근데 그거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행동이 엄청나게 폭력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동일시 하려고 하는 너무 어려운 단어인가? 네, 동일시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누군가 사랑을 하면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 안에는 내가 생각하는 거를 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해 주길 바래요. 내가 하는 행동을 그 사람이 내가 느끼는 감정처럼 이해해 주길 바래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네가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 라는 말이 그 커플들 중에서 싸우는 말 중에 굉장히 많은데 근데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아이로 태어났을 때 엄마의 몸에서 한 몸이었어. 엄마랑 한 몸이었어. 그리고 분리가 돼서 엄마의 계속 사랑을 받지만 아무튼 분리가 돼서 살아가면서 저는 육아의 최종적인 자리는 독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모든 인간의 자아에는 어린아이와 성숙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사람을 만날 때. 그래서 언제나 엄마와 합의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할 때도 합의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렸을 때 너 잠깐만 있어봐 엄마 어디 갔다 올게 하면은 막 엄마 가지 마 하는 거가 우리가 나중에 커서 연애를 할 때 다른 남자랑 막 얘기를 하거나 연락이 안 돼. 그러면 너 왜 연락 안 했어? 활짝 아이가 엄마한테 땡깡 부리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게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욕구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엄마랑 아들, 엄마랑 딸이랑 살아도 싸워요. 엄마가 나를 그렇게 포용해주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싸워요. 근데 생판 모르는 다른 집안에서 태어난 남녀가 만났을 때 당연히 동일시가 되면은 무조건 터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를 상대방도 생각하길 원해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사랑이 되려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오히려 먼저 해주는 거죠. 왜 생각을 안 해가 아니라. 이거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도 좀 말주변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아니요. 그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됐는데 이제 거기에 공감을 하냐 안 하냐는 다음 문제겠죠? 네, 그렇죠. 근데 혹시 그 얘기도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한 혹시 그 철학 기업에서 한 얘기인가요? 철학 기업은 아니고 철학자 그 저자 사랑의 기술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근데 이거는 그 애착 이론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저는 그게 똑같은 말도 그리고 똑같은 생각도 그 두 사람이 있을 때 그 내가 하느냐 상대방이 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 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고객은 왕이다가 손님은 왕이다가 그 손님이 식당에 가서 자기가 손님은 왕입니다라고 하는 거랑 그 가게 주인이 손님이 오셨을 때 손님은 왕입니다 이렇게 하고 대해주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뭐 2년차 유부남 앞에서 얘기하기가 부끄럽지만 네,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저 혼자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결혼에 대한 생각은 네. 어쨌든 다른 사람이니까 네. 안 맞는 부분이 많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무조건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부딪히는 부분이 무조건 있으니까 네. 서로 맞춰줘야 하는데 대신 여기서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는 나한테 안 맞춰줘도 되는데 나는 너한테 맞춰줄게. 이걸 서로 두 명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서로가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노력을 100이라고 쳤을 때 네. 부부가 50대 50으로 똑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겠지만 네. 근데 사실 서로 각자가 생각을 60대 40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둘 다 자기가 60 정도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돼. 네. 이렇게 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 꼭 맞춰주지 않아도 되지만 나는 맞춰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자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맞추는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지만 자기의 자기됨을 잃지 않게끔 서로 해주는 거. 네.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어머니께서 제가 이거 사랑에 대한 얘기로 팟캐스트 나갈 것 같다 했더니 어머니께서 이 얘기 혹시 할 수 있으면 해봐라 했던 게, 포도를 젊은 커플과 노년 커플이 있었는데 포도를 사왔대요. 근데 포도에 이제 이쁘게 생긴 게 있고 좀 이렇게 물러진 포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릇에 갖고 와서 서로 두 커플 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서로한테 좋은 거 먼저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막 먹고 나중에 뭐가 남았는지 봤더니 노부부들은 좋은 포도만 남아있더래요, 그릇에. 근데 젊은 부부들은 물른 것만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좋은 거 먹어라고 했지만 자기 입으로는 계속 또 좋은 거를 먹었던 거고, 이제 노부부들은 너는 좋은 거 먹어 하고 자기가 계속 물은 거를 먹으면서 상대방이 좋은 걸 먹도록 이런 예화를 둘러주셨거든요. 또 하나는 어머니께서 이제 노인복지 쪽을 하셔갖고 하는데 어르신이 싸우는데 치킨을 시켰대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다리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할머니한테 이렇게 다리를 주셨고 이 닭날개를 뜯으셨대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래서 닭다리를 드셨는데 어느 날 마지막 치킨이라고 먹었는데 그때도 할아버지는 똑같이 하신 거죠. 배려를 한다고. 근데 할머니가 그날 이 양반이 내가 닭날개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평생 나한테 닭날개를 안 줬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라고 하는 거가 다른 사람한테는 또 이게 아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서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표현하고 또 그거를 수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사랑이라는 것이 아까 태용쌤이 말했던 서로가 서로한테 잘하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서로가 잘해도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하려고 노력해도. 상처를 안 받을 순 없죠. 네, 근데 이제 그걸 줄이기 위해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대화하고, 예. 그래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예.
근데 그 음. 자기 됨을 잃지 네.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맞춰주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네. 그 자기됨을 잃게 되는 상황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없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되게 이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서로 완벽하게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면, 내가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했을 때 힘든데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완전 프랙티컬하게 들면, 제 와이프는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엄청 늦게 들어와요. 엄청 늦게 들어오는 게 싫어. 나는 나한테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와이프는 친구랑 있으면 핸드폰을 잘 안 봐요. 그게 이제 서로의 다른 점. 그래서 저는 늦게 들어오면 꼭 한마디는 해요. 나는 너가 나한테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좀 서운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걸 얘기를 하는 동시에 와이프가 친구랑 있으면서 바빠서 연락을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해도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사이가 지나가는 거죠. 같이 서로 이해하고 힘든 건 또 얘기하고 와이프도 그거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해. 내가 또 노력할게. 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완전 너 무조건 다음부터는 나가면 뭐 10분마다 보고해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럼 여기서 연애 상태인지 결혼 상태인지에 따라 좀 차이가 그쵸? 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긴 연애를 해야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한 그 설렘이 사라졌을 때부터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제가 연애 결혼이 다르다고 한 부분은 형은 결혼했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여자친구가 그 막 밤에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그 밤에 친구들이랑 놀러 나갔을 때 되게 늦게 들어오고 연락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싫어요. 네. 근데 그게 너무 계속돼요. 네. 그럼 그게 너무 싫어서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안 맞다고 너무 안 맞다고 생각되면 연애니까. 네. 저는 근데 그게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거를 같이 노력하고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투자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니까 제가 아까 말한 사랑은 노력이다. 근데 나는 노력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사랑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그 노력이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는 거죠. 그 관계를 개선해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해도 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또 이해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근데 그러면 사람을 지금은 우리가 골라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러면 누구와도 사랑을 할 수도 있네요. 전 그렇다고 생각. 네, 전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니까. MBTI가 이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잘 맞는 궁합이 있다. 이거는 성향적으로 끌릴 수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결국 본질적으로 가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성향은 덜 노력을 해도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엔 또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랑도 싸우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얘기하는 것들이 제가 믿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네. 그냥 이런저런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 근데 형은 되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중요시 하잖아요. 네.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뭐가 더 행복한지 이게 진짜 행복한 건지 생각하잖아요. 네. 그럼 어쨌든 결국 그 노력으로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잘 맞는 사람이랑 노력을 하면 네. 안 맞아서 어려운 부분이 조금 덜 하니까 좀 없으니까 네. 그럼 더 행복하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제 와이프를 완전 처음에 난 이 사람을 끝까지 우리가 다르더라도 막 사랑할 거야라고 시작하진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 사람 너무 이쁘고 매력적이고 하니까 연애를 했고 그러다가 그런 감정이 생겼고 한 거여서 사람이 크게 막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요즘은 너무 연애하기 전에 재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다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겠지만 뭐 이걸 하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뭐 그거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에피소드 할 때 좀 하고 싶었던 주제가 그쪽인데 사실 요즘 사람들의 연애 무엇이 문제인가? 근데 일맥상통할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랑. 근데 네. 이쯤에서 제가 하는 생각들을 진짜 제가 하는 생각들을 얘기해 보자면, 네. 형이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노력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정략 결혼일 때 더 괜찮았다고 했나요? 더 행복했다고 했나요? 아니 괜찮았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이 사람들이 평생을 그냥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가 이제. 그쵸. 그 정략 결혼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들었던 생각은, 사람은 사실 네. 어떤 부분에서는 좀 자유가 제한될 때 더 행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위험한 얘기일 수 있는데, 내가 사귈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는 여자들이 10명 있을 때보다 그냥 한 명만 있고, 그리고 나머지 여자들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그 막연한 가능성에 대해 막 아쉽고 좀 안타까운 마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당연하게 나한테 주어진 사람은 이 사람이고, 다른 여자 좀 더 예쁘고 다른 여자 좀 더 뭐 착하고 막 그런 머릿속에 비교 대상이 없을 때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러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네, 이제 그리고 절대 되돌아갈 수 없잖아요, 세상이. 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의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다.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고 이미 안 걸 다시 모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전 그게 이성에 대해서도 좀 적용되지 않나 생각해요, 평소에 많이. 저는 근데 그냥 그런 것보다 사랑이라는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 요소들이 그 사랑에 대한 본질을 가리고 있다. 그래서 본질을 잘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그 사랑을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 이게 사람들의, 제가 아까 말한 가장 큰 오해라고 생각하는 게, 사랑을 그냥 감정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사랑을 뭘 배워. 근데 사랑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배워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철학자들이 오래 사랑을 해보고 이거를 잘 글로 정의한 사람이 있다면 좀 그 참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다 근데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비단 사랑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느끼는 건데 형 어머님이 해주신 포도 이야기 있잖아요. 네. 포도를 두고 젊은 커플과 늙은 커플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그 늙은 커플도 네. 젊었을 때 포도를 그렇게 먹었더라면 그 지금의 젊은 커플들과 같이 비슷하게 포도가 남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닐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젊었을 때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젊은 커플들이랑. 그렇다면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그러면 나이가 상관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그냥 이 커플이 있고 저 커플이 있었는데 이 커플은 예쁜 포도가 남았고 저 커플은 못생긴 포도가 남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젊은 시대로 돌아갔다면 아마 젊은 사람들이 했던 거랑 비슷하게 했을 거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나이가 상관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도 이렇게 역사가 있었고 뭐 과학이나 이런 것도 교과서로 배우는 게 우리가 다시 맨 처음부터 그 공식을 탐구하고 발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르신 분들이 이제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찾은 거를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심어주면은 좀 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정략 결혼하신 분들도 처음에 정략 결혼하고 이제 사랑을 시작하잖아요. 그분들 엄청 싸웠을 거예요. 싸우거나 아니면 맞았거나 폭력이 있거나 이랬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거를 인정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세대보다 더욱더. 늙은 커플과 젊은 커플의 차이는 늙은 커플은 정략 결혼으로 만난 사이다라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늙은 커플을 가정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감정, 이 막 스파크가 튀기는 그 설렘의 감정이 지난 다음에 긴 시간을 사랑을 유지한 사람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늙은 커플도 그들이 젊었을 때는 달랐을 거란 말이죠. 그쵸. 예. 그 얘기예요. 네. 나이가 매터 할 수 있다. 나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논지는 그분들은 이 시행착오를 막 겪으면서 그 길을 갔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현 시대에서 사랑을 해가면 되는데 우리는 똑같이 그분들이 어렸을 때 했던 방식을 똑같이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요즘 시대는 정략 결혼이라는 묶는 자체가 아예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걸 배우지 못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이 설렘이 끝나면 헤어지고 하는 게 좀 많아지는 것 같다. 그 참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여기 영국 사람들이 지극히 개인주의적이지만 연애를 하고 결혼하면 또 지극히 서로의 삶이 존재하거든요. 개인주의적이네요. 개인주의적이니까 그런 거구나. 근데 한국도 요즘 개인주의적이게 바뀌는데 연애는 개인주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카톡 해줘야 되고 딴 여자한테 연락하면 안 되고 뭐 매번 보고해야 되고 뭐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이제 그게 스탠다드한 한국의 연애니까. 그래서 진짜 온전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어요. 뭐 무조건 여기 쪽이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정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네. 괜찮아요. 다 따라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과 예전의 환경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전의 가치를 지금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와서 실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정략 결혼, 그러니까 사랑하든 말든 일단 결혼해서 같이 살아야 했기 때문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서로 맞춰 가야만 했지만 네, 그래서 견디는 시간이 무조건 있어야 했지만 근데 사실 지금은 그럴 일이 거의 없잖아요. 일부 특수한 환경 말고는. 근데 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좀 이해하려고 그 노력하는 것도 굳이 그 연애와 결혼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인간관계에서도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친구를 사랑하는 거나 이런 것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그래서 본질은 저는 바뀌지 않았다. 제 말은 본질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그 실현할 환경이 좀 다르지 않나. 왜냐면 정략 결혼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싫으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잖아요. 결혼한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형이 포도 이야기에서 한 늙은 커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시행착오를 겪고 했기 때문에 그 성숙한 사랑을 하는 것일 것이다. 근데 요즘은 시행착오를 감내할 필요가 많이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면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형은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깨달음 그리고 체득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정답이고 어떤 것이 진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시행착오를 겪고 정말 가진 실수를 하고 돌고 돌아 찾아낸 그 끝. 그 정답을요. 아직 이 길을 가지 않은 사람한테 그냥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그게 마냥 그 사람의 이 앞길에 구비길에 마냥 도움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한 이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랑은 노력이다라는 건 굉장히 큰 틀이고 이제 프랙티컬하게 가자면 이제 뭐 아까 말한 뭐 애착 이론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눈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나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라는 걸 통해서 프랙티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아예 모르면 상태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공부가 돼야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한 게 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MBTI 들어오기 전에 한국은 제가 느끼기에는
외향적인 사람이 인싸였던 기준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MBTI가 오면서 사람이 내향적일 수도 있고 외향적일 수도 있구나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게 뭐 16가지로 나뉘게 된 거죠. 옛날에는 혈액형이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애착 유형이나 여러 가지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 좀 더 입체적으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노력을 하기도 좀 쉬워질 거고. 좋습니다. 네. 아, 어렵다. 이거 참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 사실 너무나 모호한 부분이라 이게 딱딱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막 지금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데 또 뭐 그래서 재밌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 모두가 하는 거기도 하고. 사랑. 근데 사랑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멸종 위기의 사랑. 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거 같아요. 네. 내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럼요. 아니, 제가 이런 걸 느끼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좀 요즘은 아쉬움, 좀 아련함, 애절함 이런 게 좀 많이 없어지기 쉬운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초등학생 때만 해도 학교 전학가면 이전 학교에 있던 친구들은 영영 못 만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소식 다 끊기고 연락할 방법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연의 한 줄, 인연의 한 줄 끈을 붙잡고 노심초사하고 아쉽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소중한 마음이.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게 맞아요.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우리가 원래는 옛날에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진짜 영영 못 보는 사이가 됐는데 얼굴도 못 보고. 근데 인스타그램 가면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게 있대. 막 요즘 트렌드가 뭐 동거를 해보고 결혼을 해야 된다. 살아보고 결혼해야 된다. 근데 오히려 동거를 하면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대요. 네. 왜냐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이제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니까. 옛날 같은 경우도 아날로그 시절에 연애를 하셨던 분들을 생각하면은 진짜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 결혼해버리자. 이런 경우가 좀 있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그 동거를 했을 때 결혼을 할 확률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류의 퍼센티지 통계를 얘기할 때 되게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혹시 만약에 동거를 했을 때 결혼을 할 확률이 줄어든다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줄어든 그 일부 동거를 하고 결혼을 한 커플들은 그러면 동거를 안 하고 그냥 결혼을 한 커플들보다 더 오래 갈까? 이혼을 안 하고 더 행복할까? 그것도 더 생각을 해보면 재밌겠죠? 그렇죠. 그렇게 치면 동거를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단지 결혼을 한다에서 끝내지 말고 그 이후도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본다면
그게 참 복잡하죠. 네. 근데 동거를 하다가 저는 헤어지게 되는 이유가 그 한국에서도 그 신혼부부 기간을 7년으로 잡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7년 된 부부 아는 분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 왜 7년을 잡았는지 알겠대요. 7년 동안 대판 싸운대요, 진짜로. 애를 낳고도 육아법 이런 게 다르니까. 근데 7년이 지나면서 이제 서로 깎이고 깎여서 서로 이해하게 돼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한대요. 실제로 결혼하고 1년에서 2년 사이에 이혼율이 가장 많다고 하니까 동거하다가 헤어질 가능성이 그래서 높지 않을까. 그래서 동거하고 결혼하면 이혼율이 더 낮을 수도 있겠네요. 동거하고 결혼을 하면 그럴 수도 있죠. 네네. 그러니까 동거 기간에 탈락 안 한 커플들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알짜만 남은 걸 수도. 태용쌤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장기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바로 결혼하는 내 주변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제 주위에는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래요? 막 7년 밖에 연애를 했어. 고등학교 때부터. 네. 결혼할 것 같은데 둘이 안 하고 헤어졌어. 그럼 다음 남자를 만나자마자 바로 결혼해버려. 거의 뭐 3달 만에, 막 6달 만에.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 주위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반대로 장기 연애를 해서 결혼까지 한 친구들이 제 가까운 친구들은 중에는 많아요. 네. 또 뭐 개인 통계가 다르구나. 그렇죠. 오케이. 결혼. 근데 뭐 결혼까지는 진짜 아주 나중 얘기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어디든 좀 필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방어 기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방어 기제. 이 방어 기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애착 이론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건데 이걸 알면 자기 자신을 좀 잘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 몸 사용 설명서, 자기 감정 사용 설명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 이슈되는 회피형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 회피형 있고 불안형. 그래서 누가 엄마가 있다가 떠나면 막 불안해서 눈물 흘리는. 그리고 안정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좀 단순한 사람, 다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애착 이론에서 그 세 개예요? 이제 크게는 3개로 나눠요. 근데 뭐 거기서 더 이제 세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크게 3가지로만 나눠서 하면 이거를 어떤 성향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주 양육자와 아이를 한 놀이하는 공간에 놓고 있다가 엄마가 잠깐 갔다 올게 하고 나갔을 때 아이의 상황을 봐요. 그러면 안정형 같은 경우는 좀 울기도 해요, 처음에는. 근데 엄마가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고 엄마가 가요. 다시 들어오면 안정형 같은 경우는 울지 않고 엄마를 반겨줘요. 근데 불안형 같은 경우는 막 울다가 엄마가 나가요. 돌아와도 울어요. 네. 그리고 회피형 같은 경우는 안 울어요, 아예. 엄마가 갔다 들어와도 안 웁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어렸을 때 아이의 말에 엄마가 잘 반응해 줬는가, 아이의 감정에 잘 반응해 줬는가. 그래서 잘 반응해 준 사람은 안정형이 되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 세상은 안전하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곳대로 듣는 게 고지곳대로 믿어지니까 단순해지는 거죠, 아이들이. 네. 그리고 불안형은 엄마가 줬다 안 줬다 하는 거예요. 관심을 줬다 안 줬다. 어느 때는 막 너무 상냥하고 어느 때는 차갑고.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아이가 했을 때 다르게 반응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불안형이 생기기도 하고요. 회피형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이 불안형이랑도 비슷한데 보통 뭐 심한 사람들은 좀 어렸을 때 많이 맞았거나 예, 그런 분들도 좀 생긴다고 하고 또 예, 부모님이 좀 감성적인 교류를 잘 못 해주는 예, 그런 분들의 밑에서 자라면 회피형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피형은 되게 사람에 대한 믿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요, 저. 그래서 저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독립적이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불안형이 매력을 느껴요. 네, 왜냐면 불안형은 엄마 같은 존재인데 안 흔들리는 사람한테 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가는데 사실 가면 회피형은 멀어져요. 회피를 해 자꾸. 그 방어 기제가 발현되면. 네, 그러면 네. 불안형은 불안해요. 그래서 또 쫓아가요. 회피형은. 계속 이렇게. 네, 그쵸. 네. 그래서 이 애착 이론에 의해서 보통 불안형과 회피형이 서로 만나고요. 서로 매력을 느끼고 끌려서 만나고 안정형들은 안정형끼리 만나요. 거의 대부분.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너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 왜 이해를 안 해줘?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불안형과 회피형이 만났을 때 느끼는 것들이죠. 대부분.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뭐 유튜브에 막 연애 고민 올리는 사람들의 제가 봤을 때 90%는 불안형과 회피형의 연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안정형끼리는 크게 부딪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서로 나 힘들어. 그러면 그냥 진짜 힘든 줄 알고 나 행복해. 그럼 행복한 줄 알고 서로 행복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네. 그래서 태용 쌤은 회피형이기 때문에 아마 불안형한테 매력을 느끼거나 불안형이 태용 쌤을 매력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도망가다 헤어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많아요. 네. 예. 저 안정형 하고 싶은데, 전. 그래서 안정형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예. 그게 안정형과 만나는 거예요. 안정형과 사귀어서 그 안정적 교류를 느끼게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세상이 안전하다고 조금씩 납득을 하면서 안정형이 되는 거죠. 그 세상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혹시 포인트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 자리를 잡은 거니까. 네. 근데 그러면 이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어렸을 때 주 양육자가 뭐 물론 화내도 돼요. 근데 어떨 땐 화내고 어떨 땐 칭찬하고 하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형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서 있는 거죠. 그 기준이. 그 기준대로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하고 저럴 땐 저렇게 행동하고 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바뀌지 않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게 좋다. 예. 그러면은 꼭 안정형 상대방을 만나지 않더라도 예. 그 불안형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노력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던가 뭐 자기 환경을 엄청 개선하게 된다면 네. 안정형 쪽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살짝 불안형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안정형이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고 그리고 안정형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방어 기제 그 버튼이 있어요. 불안형의 버튼, 회피형의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이 눌리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마치 제가 아까 살짝 얘기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두 가지 자아가 존재하는데 어린아이와 이제 큰 나. 근데 우리가 성숙하다고 믿는 거는 계속해서 어린아이보단 큰 아이가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 감정이 딱 눌리면 어린아이가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오은영 박사님이 그 그러니까 엄마들을 치유하려고 할 때 보면은 다 어렸을 때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가서 트라우마를 치료하려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냥 어린 나가 상처받아 있거든 이미. 근데 걔를 이제 달래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 그러니까 그렇게 오은영 박사님이 어린 시절의 나를 좀 어루만져 주면 좀 네. 나아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본인 자체도 그 자기가 이제 그 버튼이 눌려가지고 막 엄청 감정적이 됐다가 또 사그라들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왜 이 불안형이 됐을까 하면서 어렸을 때 뭐 아팠던 기억을 상상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린 나를 지금 큰 내가 조금 어루만져주는 것들을 상상하면은 그래도 좀 나아지는 것 같고 또 부모님이랑 통화하면서도 얘기를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엄마한테 전화한 적이 있어요. 네, 엄마 나는 이럴 때 좀 감정적으로 힘든데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어머니가 뭐 얘기를 해주시죠. 어렸을 때 맞벌이 하느라고 너네를 내가 집에 놔두고 갔는데 너가 그렇게 울었는데 내가 갈 수밖에 없었다. 그때부터 내가 누군가가 떠나가는 거에 대한 막 두려움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함에 있어서도 떠나가기 전까지는 엄청난 자유를 주는데 떠나가려고 하면 막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저희 와이프는 또 회피형 성향이에요. 그래서 잘 만난 거고 또 그래서 도망갑니다. 싸우면. 그럼 저랑 형도 잘 맞는 거겠네요. 그쵸.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형이 그렇게 어머님이랑 통화하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엄마랑 되게 오랫동안 관계가 좀 차갑고 안 좋았는데 한번 좀 관계 개선이 엄청 크게 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뭐 억울했거나 뭐 그런 것들을 뭐 다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그 엄마의 옛날도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내가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그 어릴 때부터 그 나한테 아주 깊게 생긴 결함들을 맞아요. 그 엄마가 나한테 줬다. 그래서 나는 바꾸기 어렵다.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증오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 엄마 잘못이에요. 이렇게 낙인을 찍고 했던 것들을 그 되게 많이 깰 수 있었어요. 엄마도 그때 사정이 있었구나. 그치. 엄마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엄청 좋아졌어요. 맞아요. 근데 그 애착 이론에 의하면 이제 그러니까 태웅 쌤의 어머니나 아버지도 불안형이나 회피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 어머니 아버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머니가 엄청난 회피형이에요. 지금도 어머니.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어느 정도 극복이 됐고. 근데 또 엄마도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어떻게 좀 좋아지니까. 근데 그 사실 저희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어머니 아버지와 그런 터놓고 대화를 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대화가 됐던 거고. 네. 그래서 되게 많은 회복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어떻게 계속 잘 해드리면 엄마도 더 좋아지겠죠. 그쵸. 그리고 관계에서 치유가 되는 거니까. 네. 회피형? 맞아요. 아니 제가 되게 꼬맹이 때 진짜 꼬맹이 때 네. 되게 강렬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애착 유형과 어릴 때 그 경험 이런 거 그 네. 얘기하니까 되게 얘기하고 싶은 경험인데 제가 유치원도 입학하기 전이었을 거예요. 진짜 꼬맹이 때. 애기 때 그냥 걸어 다닐 수는 있고 글은 못 읽고 막 그 정도 애기 때. 네. 근데 그때 막 제가 뭐 오줌 싸고 그러면 그 엄마가 뭐 팬티 갈아입혀주고 네. 그 정도로 꼬맹이였을 때거든요. 네. 근데 뭐 주말인지 언젠지 제가 깜빡 오후에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잠이 든 저를 두고 엄마, 아빠, 누나가 저만 집에 혼자 두고 뭐 밖에 나간 거예요. 근데 불도 꺼져 있었어요, 다. 네. 그래서 깜깜한 집에 혼자 남아 있는데 그 경험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태어나서. 무서웠구나. 무서웠죠. 근데 거기서 제가 안 울고 그러니까 그게 뭐 본능인지 저의 뭐 타고난 자질인지 모르겠는데 안 울고 제가 뭐 오줌을 싸지도 않았는데 네. 그냥 팬티를 갈아입고 그리고 집에 혼자 기다리다가 그 차가 집 앞에 오는 소리가 들리고 딱 집에 들어와서 막 집에 엄마가 집에 불을 켜고 다 엄마랑 아빠랑 누나가 들어왔을 때 제가 엄마 저 되게 무서웠는데 안 울고 팬티도 제가 갈아입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독한 회피형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제가. 그러네. 아니나 다를까 계속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많은 불안형 여자친구들을 네. 괴롭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불안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회피형의 비율보다. 그래서 그 노래 같은 거, 한국 노래 발라드 들어보면 제가 이제 회피형이 쓸만한 가사와 불안형이 쓸만한 가사를 이제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거의 90%가 불안형의 가사예요. 돌아와, 가지마. 내가 사랑했는데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 너무 회피형이 안 좋게 묘사가 되는데 사실 불안형이 회피형의 발작 버튼을 건드렸기 때문에 또 도망간 거거든요. 예. 회피형은 그냥 피한 게 그들의 방어 기제일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많이 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방어 기제와 태영 쌤도 방어 기제가 같이 눌린 거니까 쌍방이다. 맞아요. 사실 쌍방입니다. 쌍방. 그래요. 이걸 이해하면 되게 좋다. 전 좋다. 나 진짜 좋아요. 저도 제 삶의 질을 정말 바꿔준 경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유치원생부터 시작했으니까 그거를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학부모님한테 솔루션을 줄 수가 있는, 그리고 실제로 많이 해결이 됐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애할 때 사용한다면 좋고, 일단 1차적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내가 발작 버튼이 눌렸구나, 지금. 특히, 불안형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발작 버튼이 눌리잖아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 힘듦을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아프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여겨요. 내가 지독하다. 내가 이렇게 아프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독한 사랑이네요. 그쵸. 이야. 그래, 맞아요. 근데 낭만인데요?
그래서 불안형이 낭만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그런 노래가 많은 것 같고. 오. 그리워하니까. 제가 회피형 가사처럼 들리는 노래를 딱 하나밖에 못 찾았어요. 그 짙은이라는 가수의 잘 지내자 우리? 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노이킴 씨도 뭐 커버했는데, 회피형이 나중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너는 진짜 열심히 노력한 것 같은데 나는 그때는 그러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고, 막 구질구질 하진 않아요. 나중에 혹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변한 내가 너에게 치유를 해주고 싶다. 뭐 이런 비슷한 류의 가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잘 되는 발라드를 보면은 존니 같은 거 있잖아요. 지독한 제가 봤을 땐 불안형의 가사거든요. 근데 그 불안한 사람들이 그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그래서 그런 노래를 많이 찾아 들어서 그런 노래가 많이 나오는 거구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 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진짜 그런가? 저 그런 발라드, 그런 가사 있는 노래들이요. 네. 진짜 거의 안 듣거든요. 제 와이프도 안 들어요. 하나도 공감이 안 되고. 되게 신기하네요. 네, 저는 좀 잘 듣는데 와이프는 힙합 이런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완전 인디펜던트한 독립적인 거 있죠. 네. 신기하죠. 이거를 알면 너무 좋다. 삶의 질이 진짜 많이 올라간다. 생각을 해서. 근데 그 방어 기제라는 말이 사실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네. 그거 좀 더 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방어 기제? 그쵸. 그러니까 불안형은 이제 정서적으로 말 그대로 불안해지는 거죠. 그 상황이 왔을 때. 그래서 방어 기제로서 우는 거죠. 울거나 떼쓰거나 자해하거나 해서 상대방이 떠나지 않게끔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너무 아프니까, 아픈 걸 아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방어하는 시스템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다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아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태용쌤 같은 경우는 도망가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회피한다. 이제 안 그러고, 이제 안 그러고. 아니 근데 그것도 그건 거죠. 자기 자아가 너무 가까이 들어왔을 때 다칠 거라고 생각해서 방어 기제가 나오는 거죠. 나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저는 많이 나아진 사람입니다. 오케이. 네. 저 거의 하프 안정형이에요. 그 연애해 봐야 알아요, 근데. 연애.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네. 버튼이 눌릴 수도 있습니다.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 지인들한테 아니면 동생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주변에 막 엄청 끌리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은 괜찮은데 막 매력적이지 않고 말은 잘 통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이 결혼 상대다. 그 사람이 안정형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내가 아까 말한 사랑은 노력이다라는 것에 더 부합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면 그 끌림 때문에 가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그 중에 한 명 고르시면 되죠. 아니 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저랑 얘기하면 다 편하다 그러고 좀 그래요. 다 좀 이상해요. 다 막 옛날부터 한 것 같아요 막 이러고. 형은 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네. 이게 기술이에요, 기술.
사랑의 기술. 기술이야 이거. 나도 이런 거 강의나 해야 되겠다. 아니 근데 그 기술이 진짜 실전에서 네. 그 사랑이 그 감정에 빠졌을 때도 사용이 가능한지 가능해요? 발작 버튼이 발작 버튼이래 저 방어 기제가 버튼이 눌렸을 때 가능한지. 그건 모르겠네요. 태용 쌤 끊겼는데? 그래요? 지금 카메라가 끈? 지금은요?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이제 들린다. 소리. 오케이. 아무튼 재밌네. 재밌네요. 그러면 좀 주제를 약간 가벼운 걸로 잠시 분위기를 그러시죠. 전환해 볼까요? 그러시죠. 제가 요새 즐겨보던 팟캐스트 뭐 이런 유튜브에 뭐 그런 VS 질문이 나와서 그 뭐 이성을 볼 때 뭐 취향이나 관심사 그런 게 완전 비슷한 쪽이 좋다 아니면 완전 다른 쪽이 좋다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선택이 되게 확고한데. 그래요? 네, 근데 그 유튜브에 나온 분들은 저랑 반대의 답을 되게 확고하게 하시길래 되게 신기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답이 뭔데요? 태용 쌤의 의견 답. 제 답은 무조건 비슷한 게 좋다였거든요. 그래요? 나도 의외네. 형은 네. 형 달라요? 전 와이프랑 아예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관심 분야가. 그러니까 그게 근데 저는 어떻게 그러지? 그래서 싶거든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시간이 많이 없고 계속 같이 있으면 싸우는 것 같거든요. 자기만의 시간. 예. 근데 이제 다른 분야를 좋아하면 또 그렇게 성향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같이 하는 게 쉽지 않다. 결혼을 하면 또 모르겠네요. 왜냐면 결혼을 안 하고 따로 살면 그 4시간에 나 혼자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듣거나 유튜브를 본 다음에 그걸 공유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서로 좋아하는 거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랑 와이프는 진짜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서로 공유를 해요. 난 이걸 봤고 이걸 느꼈어. 와이프는 뭐 어디 막 그 본토 힙합을 좋아해갖고 뭐 누가 디스를 했다니 뭔 얘기를 했다니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또 들어주는 거고. 네. 근데 그렇게 보면은 뭐 그냥 뭐 소비하는 미디어나 콘텐츠 그런 게 막 엄청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인간관계 둘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2가지 있습니다. 2가지. 하나는 사소한 거에 감사해 하는가. 그러니까 그 호의가 뭐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네.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소비를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두느냐. 것 같아요. 소비? 네. 넓은 의미의 소비인가요? 그쵸. 아니면 돈 쓰는 거요? 돈 쓰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떡볶이를 좋아하고 뭐 나는 뭐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가는 걸 좋아해. 근데 이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에다가 돈을 쓰는 카테고리는 괜찮아. 그러면 뭐 떡볶이도 같이 먹으러 갈 수 있고 한데 이 카테고리가 아예 다르면 이제 같이 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 명은 음식
음식을 막 가서 나가서 먹는 걸 좋아해. 근데 한 명은 아예 음식에 돈 쓰는 거가 너무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그러면 좀 같이 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라도 되는데 어떤 분야에다가 내가 가치를 쏟아붓느냐. 분야가 같으면 괜찮은데 다른 시스템이면 좀 힘들다. 근데 이게 제가 학생이어서 더 그런 게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 이 돈은 한정돼 있고 그러면 어디다 먼저 가치를 두고 쓰느냐. 근데 이게 좀 잘 맞아요. 그래서 뭐 음식 먹는 거엔 좀 줄여도 되지만 뭐 가끔 맥주 한 잔은 하러 가는 게 좋고 누구는 이해 못 할 수 있거든. 야, 씨, 뭐 밥도 나가서 외식도 못 하는데 무슨 나가서 맥주를 마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카테고리 분야들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취향이 잘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 근데 영화를 그렇잖아. 보려고 해. 근데 이제 와이프는 막 호러 영화 이런 거 보고 싶어. 근데 나는 그렇진 않아. 근데 뭐 같이 갈 수는 있는 거죠. 또 그런 건 안 맞는 거고. 근데 이제 형이 중요시하는 부분의 취향은 맞는 거 아닌가요? 큰 영역의 취향? 큰 영역의 취향. 그러니까 막 나는 영화관에 가는 거 이해 안 되고 다 넷플릭스로 볼 수 있는데 막 상대방은 막 소극장 막 뭐 영화제 이런 거 다 챙겨 가야 하고 그러면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뭐 단순히 노래 취향 뭐 드라마 취향 뭐 이런 거는 그냥 진짜 취향의 영역이지만 그게 이제 소비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게 그렇죠. 그러면 좀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좀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아예 그냥 가치를 안 하려고 해요. 뭐 어디를 갔는데 와이프는 이걸 너무 하고 싶고 나는 이걸 너무 하고 싶으면 그러면 와이프는 그거 하고 오고 나는 이거 하고 오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다시 만나. 이렇게도 지내니까. 그렇구나. 근데 막 좀 왜 막 나는 이 노래 진짜 너무 좋고 막 이렇게 막 느껴지는 게 많은데 막 이거 들어봐봐 이거 진짜 쩔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약간 좀 왜 이해를 못하지? 되지 않아요? 그죠. 저의 결혼 생활인데 완전 둘이 서로.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아쉽지 않나? 그런가? 근데 그런 거를 맞는 친구랑 푸는 것 같아요. 와이프는. 저는 또 저만의 친구들이랑 푸는 것 같고. 제가 막 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뭐 교육 얘기 이런 거 하잖아요.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와이프는. 나는 너가 왜 걷다가 시간을 투자하는지 나는 진짜 이해 못 하겠는데, 너가 좋아하니까 해.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으로는 이게 변할 수 없다. 하지만 너가 좋아하니까 서포트는 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우리의 그 결혼의 삶이. 서로. 와이프는 비관적이거든요. 굉장히 그 세상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더 상처를 안 받기도 하는데 저는 너무 세상이 긍정적으로 봐가지고 그냥 그 세상을 바라보는 뷰 자체가 달라서 그래도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노력이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좀 그렇게 사랑에 대해 고민하고 되게 성숙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제가 연애할 때는 숨길 수가 있잖아요. 내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서로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는데 딱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결혼하고는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많이 싸웠죠. 맨날 싸웠지 거의. 그러고 이게 제가 이제 확실히 깨달은 게 이건 것 같아요.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노력하려고 서로 하는 게 양방에서 다름을 인정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근데 그래도 만약에 결혼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도 옛날에 한 것처럼 안 좋은 면들, 안 맞는 면들을 숨길 것 같아요? 숨겼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있는 모든 기억을 가지고 간다면 안 숨겼겠지만,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아니까, 그때보다. 왜냐면, 진짜 제가 와이프랑 결혼할 때 제가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이 이상의 눈을 가지고 와이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회피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독립적이고, 전 독립적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독립적이고, 막, 진취적이고 막 영국도 혼자 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줄 알고 결혼했는데 그게 그냥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부분이었지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가면 만약에 이 기억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지금 제가 하는 행동처럼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다시 결혼을 다시 하도 할 것 같아요, 저는, 와이프랑.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건 그러니까 연애 때는 안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다가 네. 결혼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그게 다 보여져서 네. 연애 때랑은 다르게 막 싸우고 막 힘든 때가 있는데 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그냥 혼자 생각을 해본 거죠. 만약에 그러면 일부러 약간 한 수 더 나가서 결혼하기 전에 미리 보여줘 버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거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럼 미리 보여줬더니 결혼 자체를 영영 못해. 계속 다 떠나가.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랑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그러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돼 있겠어요? 세상 누가 되어 있겠어요?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야 그걸 경험해보고 거기서 진짜 사랑을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가 갈리는 거죠. 글쎄요. 모르겠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제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저는 사실 막 숨긴 게 없어요. 근데 와이프 말로 많이 숨겼다고 했고, 그리고 계속 사귀고 결혼하고도 문제가 없었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의 아까 말한 발작 버튼이 눌린 적이 없는 거예요, 서로. 방어 기제가. 근데 한 번 싸우고 나니까 이제 그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한 명은 도망가고 한 명은 쫓아가고. 이제 그때 돼서부터 이제 서로의 바닥을 알기 시작한 거죠. 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많은 커플들이 싸우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하는 과정이 저는 그 사랑의 노력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결혼보다는 너무 그냥 끝맺어 버릴 수 있는 그게 많고 요즘엔 오히려 더 그거를 많이 하니까 쉽게 하니까. 그쵸. 좀 안 맞으면은 그냥 끝나고 뭔가 하나 부족하면 딱 끝내버리고.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진짜 모든 사람이 나처럼 생각한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이 불안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했죠 그런 사람들을.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 세대 연애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봅시다. 제 생각에는요 또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가 옛날에는 연애에 대한 조언을 받을 곳이 그렇게 막 다양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친구, 가족, 선후배 이렇게 직장 동료 이 정도? 그리고 책으로 읽거나. 근데 요즘은 그 인플루언서들의 연애 유튜버. 뭐 연애 유튜버, 예. 연애 유튜버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인플루언서들도 막 쇼츠 같은 거 만들어서 그 되게 직관적인 개소리를 막 올리잖아요. 네. 막 첫 데이트 때 남자가 이러지 않으면 뭐 바로 차버려라 뭐 이런 거. 네. 그런 게 진짜 막 난립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진짜 다 쓰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전 그게 요즘 사람들의 그 연애 문화를 더 병들게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 이거 아까 맨 처음 말한 거 그 야한 동영상 비슷한 게 네. 남자가 야한 동영상을 보잖아요. 맨날 보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수위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걸 만드는 사람도 계속해서 수위가 강하도록 만들죠. 드라마도 똑같아요. 여성의 만족함, 이 백마탄 왕자를 계속 그려내죠. 더 강력하게, 더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극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네. 저 연애 유튜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막 와이프랑 문제 있을 때. 하나도 네. 도움 안 돼. 무조건 더 싸워. 그쵸. 더 싸워요. 더 싸워. 무슨 어떤 사람은 뭐 프레임을 잡아야 된다니 예. 저는 절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네. 참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요새 SNS에서 되게 그 관찰되는 어떤 그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이거 어떤 부분을 관찰을 했는데 네. 이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영어로 된 그 포스팅을 되게 많이 보는 편이라 영어 문화권에서는 되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나 보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그 남자들이 그 굉장히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겨서 막 그 말을 걸고 그래서 친해지고 그래서 막 3일 정도 되게 잘해주고 문자도 칼답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다뤄줬는데 그랬더니 그녀는 떠나버렸다. 근데 그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올리고 댓글에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그 사람들은 그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걸로 끝나요. 분노 에세이질로 끝나는구나. 네. 근데 그게 알고리즘 때문에 그 하나 웃기게 봤더니 계속 그게 뜨는 걸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유독 많이 보이고 뭔가 좀 흐름처럼 보이더라고요. 그거 좀 느끼는 게 있습니까? 근데 사실 네 얘기해 주세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요지가 그러니까 그 포스팅들의 포인트가 나는 이 사람이 정말 좋아서 이 여자가 정말 좋아서 진짜 진심으로 했더니 이 여자가 도망갔다 떠나갔다 다 그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거는 공감하겠는데요. 저도 경험이 없지 않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그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 연애의 어떤 법칙 같은 거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모든 남녀 관계상 자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어떤 외적인 매력 때문에 자기 모습을 포기하고 매달리는 사람한테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싶어 해서 나만의 이 모습을 버리고 이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사람으로 변신하는 거죠. 변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 아, 근데 굳이 그러니까 근데 그 포인트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냥 진심을 표현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그 형 말은 진짜 이 사람한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막 내가 아닌 모습을 더 좋게 보이려고 꾸미고 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포인트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 막 밀당 같은 개념이 있잖아요. 네. 서로 막 내가 너를 완전히 뭐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지 마는지 뭔가 아슬아슬한 그 선. 네.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나는 너 좋아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뭐 너가 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막 판단하고 막 그런 게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끝났고. 그냥 난 그냥 너가 정말 좋아 너랑 잘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진심을 고백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제 떠나갔다. 다 잡지 못한 물고기에 미련을 두는 습성이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다 잡은 물고기한테는 밥을 안 주고. 근데 그 말이 옛날부터 있었죠. 그쵸. 예, 닭을 이미 잡았는데 왜, 네. 예, 왜 뭐 더 미끼를 주냐 그렇게. 근데 그게 상당히 많은 영어권 남성들이 공감을 아니, 하는 근데 것 뭐 같더라고요. 만난 지 얼마 돼가지고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그러니까 이제 표현한다. 네, 그리고 그 잘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너무 좋아서. 근데 그게 보면 별게 없어요. 그냥 매너 있게 대하고 연락 답장 빠릿빠릿하게 잘하고 그리고 뭐 답장 진심으로 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거? 그게 저는 아까 제가 말한 거랑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가요? 네, 답장을 내가 할 때마다 하니까 이 남자는 뭐 자기 일이 없나?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나만 계속 내가 찾으면 꼭 항상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일이 없나? 이렇게 좀 매력을 못 느끼지 않을까? 자기만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감정에 속아서 사실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이런 말 해도 모르겠지만 이제 번식을 위한 욕구 때문에 이성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오빠 변했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여자들이 잘 감지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진짜 자기 일을 하는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은 지금 나한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가? 근데 그 뉘앙스가 좀 다른데. 그래요. 네. 근데 뭐 요즘 서양 시대의 그 연애가 도대체 어떤 연애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개판인 것 같아서. 예. I don't know. 또 개판 얘기해 주세요. 개판. 아니 근데 한국에는 없지만 여기 한국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겠지만 여기는 뭐 훅업 컬처이라고 해서 이제 원나이트를 굉장히 프리하게 하는 곳이어서 그래서 연애와 잠자리를 별개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진실된 사랑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근데 그냥 한국인들이 그런 서양권 나라들에 대해 막연하게 하는 그 뭐 생각, 네. 고정관념이 옛날부터 네. 그 서양은 이런 관계가 더 자유롭다 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옛날부터. 멈췄나요? 션들려. 안 들려요? 들려요. 아, 네네. 서양이, 어디까지 들렸죠? 서양이 그 한국 사람이 서양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다르다. 아, 네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막 우리나라랑 다르게 막 서구권은 서양 나라들은 되게 남녀 관계가 자유롭고 막 시선 막 생각 안 하고 뭐 자유롭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옛날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감안해도 요즘 세대가 더 그렇다는 말이에요? 요즘 세대를 얘기한 게 아까 그 서양 사람들의 그 영상이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요즘 세대 서양이 합쳐져서 더 그렇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노력을 좀 해가지고 클럽을 가거나 이렇게 해서 원나잇을 진행했다면 요즘은 그냥 어플로 만나가지고 하더라고요. 여기 기숙사 살 때도 그냥 뭐 동물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한 친구를 불러서 어떤 친구가 같이 잠자리를 갖고 그 다음날 그 친구가 또 와요. 그럼 옆방에 있는 애랑 또 자고. 그리고 또 같이 밥 먹고 서로 그런 게 없이 그냥 쿨하게 매우. 그거에 대해서 나쁘다는 인식도 없고 서로. 그러니까 그 문화가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전에도 있었죠. 근데 너무 쉬워졌죠 이제. 딸깍하면 있으니까. 더 쉬워졌네. 네. 그렇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뭐 이런 사회에서 살면 여자들도 오히려 또 그런 남자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 원나잇을 즐기려고 하는 여자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피하려는 감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막 요즘 미국에는 그 책 들고 다니는 남자가 많대요, 일부러. 그래요? 네. 정신 박힌 남자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패션 책을 들고 다닌대요. 가끔 저도 지하철에서 멋있어 보이려고 책 읽는데. 패션 책.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좀 이 원나잇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어서 이게 뭐 종교적인 이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인간에게 매우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수록 영혼이 깎여 나갈 것 같아요. 특히 이거를 이제 서양에서는 여자들이 오히려 이제 페미니즘이 더 들어오면서 여자들이 더 나도 이제 성관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성관계를 많이 했다는 건 막 자랑거리로 얘기하는데 여자들한테는 그게 오히려 막 디스어드밴테이지가 됐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일어선 건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픈화하고 이렇게 이제 관계를 프리하게 하는 여성들이 이제 신여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멋있는 여성. 근데 그게 그냥 과학적으로 봐도 여성한테 더 안 좋다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완전 자세하게 모르지만 그 옛날에 그 빅토리아 시대 때는 일부 다처제가 당연했었대요. 들리나?
들리세요? 네. 오케이. 일부 다처제가 당연한 시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자를 거느렸던 거죠. 결혼을 많이 하고 첩을 뒀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남자들은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메인 퀘스트 아이를 낳고 유전자 번식을 할 수 없으니까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일 안 하겠다. 못 한다. 하면서 폭동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일부 일처제가 시작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여자들의 생존에는 유리한 게 더 좋은 돈을 많이 벌고 하는 유전자를 받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냥 이제 동물적으로만 봤을 때. 근데 일부 일처제는 사실 여자한테 안 좋은 걸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더 좋은 유전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오히려 하층민의 유전자를 남겨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 후컵 문화 같은 경우는 아무랑이나 다 할 수 있는데 거의 뭐라 그래 이제 잘생긴 남자, 그러니까 잘 나가는 남자가 거의 여자를 독식을 하죠. 또 후컵 컬처 안에서는 매치 성사율이 높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간 느낌. 다시 돌아간 느낌이네요. 예. 그런데 유전자를 받아서 옛날처럼 첩이 돼서라도 보호를 받지 못하죠.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애를 낳아도 그 사람의 애여도 내가 책임을 받지 못하니까. 원나잇으로 나온 애는. 그래서 여자한테는 불리하다. 오히려 결속되는 것이 낫다. 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생리학적으로도 이제 그 남자는 이 성관계를 한 후에 그 호르몬이 이제 세로토닌이었나? 세로토닌이 정말 사랑하는 여자와 했을 때는 나오고 그냥 육체적 관계를 했을 때는 안 나온대요. 네.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온대요. 그래서 관계를 한 후에 그 남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라던가 이 사람을 돌봐야겠다는 마음, 이런 연민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힘들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거를 막 나는 이렇게 했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남자들의 유전적인 것에 자기네는 세로토닌이 분배가 안 된 상태로도 성관계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기도 하고. 또 결혼 시장에 있어서도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남자가 내 유전자가 내 아들일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여성과 결혼을 하고 싶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나잇 문화가 막 발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진짜 내 애가 맞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남자가. 남의 유전자를 키우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국엔 이 시장 안에서도 여성이 결혼하기도 힘들어진다. 네, 그래서 결국 여성한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둘 다한테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리고 무슨 그 페미니즘 그거는 아니 남자들이 개판치고 당당해 하니까 여자들도 개판치고 당당하자, 이거는 좀 좋은 문제 해결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남자들이 개판치는 걸 개판치지 못하게 해야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정리하세요. 이따가 don't come 할게. 접시가 깨졌어요. 어이구. 싸구려 접시여서 떨어지니까 바로 깨지네요. 미안합니다. 물 한 잔 마시려고 했다가 지금 정신이 산만해졌네요. 아니요, 괜찮아요.
공평해지려고 하는 욕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이거 근데 영국에서 말하면 굉장히 논란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쵸. 그것도 그래 맞아. 그거 좀 조심해야 하는 주제죠. 특히나 남자 둘이서 얘기할 때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쵸. 네. 네. 똑같은 얘기라도 남자 둘이서 하는 거는 다르게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멀리 왔다. 네, 멀리 왔네요. 근데 제가 공감이 됐다고 한 그 인스타 뭐 유튜브 쇼츠 릴스에 보이는 그 남자들의 이야기가 그 포인트가 제가 공감됐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막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고 나한테 다가올 때가 많았는데 반대로 내가 누군가가 너무 매력적이라 막 관심이 가고 막 생각이 들 때 그렇게 막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을 때는 그 사람이 나를 다른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나를 본 것만큼 보지 않고 오히려 멀어지려고 하더라. 그거예요. 정리하면.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여자들이 이 사람이 나랑 뭐 한번 해보려고 뭐 그 섹스 한번 해보려고 이러나 이런 거랑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보일 때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한테 관심을 가졌을 때 그 자체가 매력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쵸. 네, 반대로도 똑같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쇼츠 릴스의 남자들은.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릴스 본 것 중에 하나가 어반자카파의 여자 보컬 분이 자기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요. 꼬시고 싶은 사람을 항상 꼬셨대. 근데 그 멤버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을 때 멤버한테 카톡을 해서 전화하라 그런대요. 전화를 하면은 왜 그래, 왜 귀찮게 그래, 막 이러면서 이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가치가 있구나라고 상대방이 느끼게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 비슷한. 연애 유튜버들이나 할 소리 같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자기 가치를 자기가 알고 자기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상태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자세인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그 억울함과 슬픔의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내가 진심으로 좋아해버리면 내 매력이 떨어져서 이 사람이랑 잘 될 확률이 줄어드니까 그럼 뭐 어떻게 이 사람을 좋아하면 안 돼? 이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러는 거죠. 나 너무 근데 그렇잖아요. 이 얘기 해도 되나? 네. 해도 돼요? 저 아까 거랑 당연하죠. 연결 지어서 연결 지어서 얘기하면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느낀 게 사랑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감정, 그 사랑이 아니야. 사랑할 수 있죠. 나다움을 포기했어. 사랑을 위해서. 뭐 포기 안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나다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너무 이렇게 해서 이게 매력이 없어진 거다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해서 하는 건데 감정에 휘둘린 나의 모습, 변한 나의 모습 정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사랑이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 그게 필요한데 그게 필요해서 아니, 만날 수가 있는 원동력이 되지만 그거는 이제 감정일 뿐이다. 그래서 너무 감정이 앞서버려서 마치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관계하기 전에 먼저 바지부터 벗는 남자가 매력이 없어지는 거랑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급한 거지 너무. 여자가 보기엔. 저는 그 상태가 된 것 같아, 남자가. 내가 너무 좋아서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하는데 그 속도가 여자와 안 맞는 거죠. 부담스러워지고. 그래서 난 그게 사랑이라면, 진짜 사랑이라면 그 사람이 노한 것도 받아줘야 돼. 아, 그쵸. 그게 노한 것도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노했다고 좀 아이씨 헬스장 가는 거는 사랑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해는 합니다. 아니 뭐 제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네, 저도 이제 그러니까 흥분해서 얘기했는데 최대한 전 그 사람들의 그 공감을 좀 해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입장을 왜냐면 그 요즘 진짜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시대 정신이니까. 예. 근데 저는 그게 요즘 연애 얘기에 나와서 하는 건데 저는 연애에서 고자세를 취하려고 하는 행동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연애를 했을 때 내가 갑과 을의 관계가 있으면 갑의 위치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연애 유튜버 사연 같은 거 보면은 막 자기 남자친구 욕을 엄청 하고 헤어지고 싶진 않아, 근데. 거기서 듣고 싶은 거는 너가 맞고 남자친구가 틀렸어. 그래서 이걸 남자친구한테 보여주고 너가 맞았으니까 너가 우위를 가져. 라는 느낌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걸 원해서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연애 상담을 했을 때 진짜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내 와이프의 기분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야, 내가 맞지 않냐? 그래도 하는 게 어떤 그 고위치를 갖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거 아까 얘기한 그 스킬 자체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가 일부러 좀 숨겨. 그러면 나한테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 이것도 좀 비슷한 원리 같아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기술.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제가 22살 때인가 23살 때 했던 알바 그 회식 때 그 베테랑 유부남 그러니까 연애를 아주 잘 하고 결혼까지 해서 아주 잘 살고 있는 그 매니저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던 거를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되게 마음속 깊이 잘 새겨 듣고 잘 실천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조언이 뭐였냐면 그 누군가가 좋아지면 절대로 좋아하면 안 된다. 대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꼬실 수 있을지만 고민해라.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듯 행동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꼬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진심으로 순수하게 정면 돌파하지 말고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해라.
근데 그 진짜 좋아하면 안 될 텐데. 근데요. 그 봐봐요. 방금 그 얘기했죠. 진짜 좋아하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좋아함이 뭐냐면 진짜 자기가 그 감성에 빠진 사람, 감정에 빠지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쇼츠 릴스에서 그러니까, 후회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좋아한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내가 아까 얘기한 사랑이라고 믿지만 사랑이 아닌 건데 그 감정에 빠져버린 거죠. 그 자기 컨트롤이 안 되고. 근데 내가 누구한테 그 감정에 빠졌는데 이걸 빠져나와서 기술적으로 생각한다? 그거는 그 감정적으로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은 거 아닐까? 그게 가능한가? 가능할 아니, 수 그게 사랑. 근데 그게 사랑 아니에요? 어떤 거요? 아니 그 형 말대로라면 그렇게 빠지면 안 된다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감정에 빠지는 거지. 네. 그러면은 그 감정에 안 빠지고 한 발 빼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그건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게 사랑이죠. 그렇죠. 그 사랑인데 꼬시는 게 목적이라고 하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하기가 아니죠. 일단 잘 돼야 되니까 그 사랑이죠. 네, 이게 좀 말이 꼬신다고 하지. 그 진짜 꼬신다는 의미가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게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꼬신다는 말이 꼬신다는 말이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게 만들까?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을까? 그거죠. 그래서 그 어린 저에게 그 진짜 큰 인사이트를 주신 매니저님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여자를 올리셨나요? 안타깝게도 그러진 못했지만 뭐 그러진 않았다고 하겠고요. 오케이. 근데 근데 이것도 내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지만 이게 아까 되돌아와서 애착 이론이랑 비슷해요. 그 안정형이었잖아요, 사람이. 내가 좋아해서 다가갔어. 싫대. 그러면 싫다고 그냥 받아들이고 말아요. 얘는 싫구나. 영상에도 안 올려요. 근데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불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건강한 연애라 함은 그런 불안형과 이 회피형들의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안정형처럼 그냥 진짜로 너는 그래 괜찮아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아니 불안형들이 지들이 죄가 있어서 불안형이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그들의 나름의 연애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정의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그 안정형이랑 데이트하십시오. 안 끌리겠지만 안 끌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끌린다니까요. 불안형은 안정형한테 안 끌려요. 안 끌려. 근데 꼭 무조건 안정형이랑 또 사귈 필요도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안정형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근데 이제 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서 좀 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 연인 관계가 되고 그렇게끔 하게 하는 게 그게 사랑이랑 완전히 상관없을 수도 있네요, 형 말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핍에서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안정형이었으면 사랑이랑은 안정형은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상처를 받지도 않아요. 안정형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 내가 매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운동하러 가지 않고 왜냐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자기가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안정형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뭐 자기는 하나의 이제 따뜻한 우주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고 이 사람이 나는 너한테 관심 없어 하면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구나. 그냥 나한테 매력을 못 느끼는구나. 근데 내가 매력이 없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건데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안정형 외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꼬아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만남이 벌어져야 되고 만남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게 뭐 우연히 만나든 뭐 학교에서 같은 반이 돼서 만나든 아니면 길 가다가 예뻐 보여서 말을 걸어서 만나든 어떻게든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의 그 방향에 따라 만약에 이 사람이랑 더 볼지 더 못 볼지가 결정이 된다면 영향을 받는다면 그건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무조건 가서 너 좋아해 라고 했는데 나도 좋아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나 그 반대로 뭐 아니 난 너 안 좋아해 그럼 알겠어 이해해 줄게 이렇게 끝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정의를 하자면 뭐가 진짜 사랑인가라고 정의를 하자면 뭔가 그 정의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뭔가 그 결핍이라는 것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생각한 게 그 영상 안에는 그 남자의 결핍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공감하는 것 같고, 그 영상만 놓고 봤을 때. 근데 뭐 정의를 할 수는 없겠죠. 뭐가 정답이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다만 이상향 방향은 좀 있는 게 좋지 않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아까 이게 무조건 100%는 아니지만 결국엔 회피형은 계속해서 불안형한테 끌리고 불안형은 회피형한테 끌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형이든 회피형이든 만나는 사람은 많은데 데이터가 거의 다 불안형은 회피형일 가능성이 높고 퍼센테이지 확률로. 그래서 그거에 쌓인 자기만의 연애 기술 같은 게 생겨날 것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회피형 공략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랑 공략법이 아니라 불안형 공략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안정형 공략법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곧대로 믿어주고. 되게 서운해해요. 안정형한테 다른 형들이. 왜요? 그러니까 꼬아서 얘기를 못하니까 안정형들은 잘. 그리고 꼬아서 얘기한 거를 잘 못 알아채. 잘. 좀 저는 주변에 꽤 보이거든요. 안정형이 제 친구들 중에. 근데 다 보면 좀 단순해. 제 주위에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아무튼 그러면 그 공략법의 의의를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인정하겠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게 할 겁니다. 예. 그거 진짜 진짜 그 쇼츠 릴스에서 울고 있는 남자들한테 진짜 다 해줘야 돼요, 이 조언. 네. 그 절대 진심으로 다가가지 말 것. 그리고 절대 그 문단으로 된 메시지 보내지 말 것. 네. 근데 뭔가 좀 가슴이 아프다. 왜요? 진심을 숨겨야 되잖아요. 사랑을 얻기 위해. 그쵸.
사랑. 뭐 워낙 주제가 커서 사랑이 네. 좀 뭐 한국 연애를 또 굳이 뽑아보자면 연락 자주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저는 해피형 태용쌤. 전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럴 것 같았습니다. 진짜 싫어해요, 저는. 네. 그래서 그래서 상대방이 진짜 자기 삶이 있고 좀 바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만약에 상대방이 너무 바빠서 막 답장 빨리 못해서 미안해 이러잖아요.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 괜찮다고. 막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렇죠. 이게 또 회피형 공략법이겠네요. 아, 그죠. 이게 숨 쉴 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렇죠. 되게 한국 연애는 그 연락 자주 하는 게 어떤 의무화처럼 돼 있어가지고 안 하면 좀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네, 뭐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이거 보내는데 몇 분이 걸리는데 이걸 못 해줘 막 하면서 네. 예, 연락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 뭐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그 어떤 분이 나르시스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정의를 좀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나르시스트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과 나는 완전 달라. 완전 난 다른 사람이야. 근데 오히려 그분은 나르시스트가 다른 사람과 나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나르시스트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보고 그 사람이 나처럼 생각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 나르시스트다, 오히려. 그래서 동일시하고 자기처럼 생각하고 사고하고 살게끔 만드는 것이 나르시스트다, 오히려. 그 사람인지 좀 풀어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생활 패턴대로 바꾸려고 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르시스트는 다른 사람이 그냥 어떤 다른 형태의 인간이라는 것을 오히려 인정하는 사람들인 거죠. 난 달라라는 게. 근데 우리는 같애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의견은 존중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길 원하는, 그렇게 결국 끌고 가는, 그러니까 숨겨진 나르시스트 같은 거죠.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막 당당해 보이진 않지만 결국에 하고 있는 메시지는 너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따르는 가치관대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나르시스트라고 부른다,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내가 인생의 정답이니까 너는 내 정답을 따라야 돼서 나르시스트다. 내가 옳다, 내가 맞으니까 그런 면에서 나르시스트인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너도 나랑 똑같이 해야 돼. 내가 맞으니까 그쵸. 너도 똑같이 따라야 돼. 이렇게.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나르시스트는 너는 나랑 달라 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막 나처럼 살아야 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지 잘난 맛에 살지.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 중에 아니 그래도 한국인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자아나 이런 것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로 끌어당기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나르시스트다. 그래서 좀 이해되네요, 그 부분은. 그래서 동일화에 대한 오류가 이제 또 사랑이지만 사랑이 아닌 것이 아닐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거고. 연애 프로그램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연애 상담해주는 막 프로그램들 같은 거 보면은
자기네가 막 다 기준을 말해줘요. 그런 게 오히려 그 나르시즘적인 성향을 더 만드는 게 아닐까 사람들에게. 전 그런 거 절대 안 보거든요. 오케이. 아 제가 제 일화를 설명하자면 저는 와이프한테 결혼하면 저녁 12시 전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가족이다. 룰이다. 이거를 어디서 봤냐면 무슨 어디 그 이혼 숙녀 캠프 거기에 나오는 어떤 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막 얘기하는 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면 12시엔 들어와야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갖고 이걸 정답이라 생각하고 와이프한테 막 쏟아낸 거죠. 이렇게 맞춰야 돼. 근데 살다 보니까 뭐 다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겠어요? 누구는 12시가 늦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12시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 근데 한국엔 전 그게 좀 부재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연락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람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은. 인간이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뭐 공감 못한다 막 이런 얘기도 저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인간이면은 아픔에 공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공감을 못하는 사람도 못하는 걸 공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치면 그렇죠. 네, 저는 공감 못하는 사람도 공감해줘야죠. 네, 그래서 저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공감만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그 슬픈 마음은 알겠지만 공감을 못하는 사람도 공감을 해줘야지. 카톡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뭐든 적당히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는 상대방이 그렇게 싫어하면 그래도 적당히 좀 맞춰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나의 조그만 배려로 많은 게 개선될 수 있다면 그건 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영영 안 바뀌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살면서 다 바뀌고 조금씩 바뀌든 어떤 계기로 크게 바뀌든 바뀌는 거고 또 나쁘게 바뀔 수도 있고 좋게 바뀔 수도 있다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뭐 바뀔 수 없다 뭐 다 그대로다 막 뭐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걸 안 믿어요. 저만 해도 2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가 다르고 10년 그쵸. 전에 저와 지금의 저가 다르고 또 몇 년 뒤에 저는 다를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거기서 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맞춰줌을 좀 그 변화에 반영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아까 태용쌤이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건데 맞춰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문제인 것 같고.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화자의 문제인 거죠. 그쵸. 상대에게 맞춰줌을 요구하진 말되 나는 맞춰주려고 하자. 근데 그걸 서로 그렇게 하면 가장 좋겠죠. 그쵸. 그게 이제 저는 노력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그쵸. 카톡 그거를 불안이에요, 다. 결핍이에요, 다. 그래요? 제가 있어봤기 때문에. 네. 그래요? 막 카톡 안 오고 그러면 막 어렸을 때. 그랬었어요. 근데 이것도 좀, 네, 어렸을 때 좀 그랬고, 그거를 반대로 리버스로 겪어봐야 돼요. 그러면 깨닫는 것 같아. 내가 막 너무
연락을 안 하는 게 힘들어갖고 맨날 그거 갖고 쪼았어요. 나중에 헤어지고 다른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더 심한 사람을 만난 거야. 막 더 쪼아 나를. 막 분 단위로 카톡해야 되고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 느끼죠. 아, 걔가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맡길 수 있는 건데 이게 또 얘기하면서 말한 거지만 계속해서 그 어린 아이의 자아가 엄마와 이 결합되려고 하는 그게 계속 있는 거야. 카톡에도 이 남자친구와 혹은 여자친구와 하나 되고 있음을 유지하고 싶은 거죠. 저는 계속 분리되려고 하는 거네요. 그쵸. 회피형이니까. 아, 근데 참 저는요. 저는 그냥 어떻게 사냐면 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좀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상을 쫓거나 그런 걸 포기했습니다. 그냥 사람들 다 거기서 거기고 다 그냥 뭐 한꺼풀 벗기면 다 똥덩어리들이고 그냥 다들 결함이 있고 다들 한심한 인간들이라서 나도 그렇고. 아까 지금 우리 와이프랑 생각하는 게 똑같잖아. 제가 말했죠. 예,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다니까요, 별로. 그러니까 그 신뢰가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신뢰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대치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네. 지금 말한 얘기를 거의 똑같이 해요. 네. 뭐 사람이 다 별로고, 거의 다 자기만의 결핍이 있고, 뭐 자기네 뭐 그때 뭐 그 부모님 세대 때도 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 근데 그거를 그냥 인정해 버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야. 막 지금 세대 뭐 스마트폰 있고 이러니까 또 다 결핍이 있고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조차를 안 하는 거지. 아 근데 혹시 그 아내분도 이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요 만약에 형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응원해줘요.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이 좀 쓰여요. 잘 되면 좋겠고. 그리고 전 다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비록 세상은 똥구덩이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응원한다. 그래도 내 옆에 사람들 그래도 내 주위에는 따뜻하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회피형과 불안형도 막 다 진짜 개짓거리 하고 있어도 그래 다 너희들만의 방식이 있는 거지 이렇게 응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다 인간의 그거다. 인간이니까 이런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진짜 한 끗 차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은 다 흙에서 나왔고 흙에서 돌아가고 인간 인생 다 아무것도 상관없고 우주에서 보면 우린 먼지고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 없는 무가치함 그 자체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 있고 옆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우린 잘 살아보자. 그게 저의 인생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뭐 그 인스타그램 그 유튜브에서 진심으로 했더니 떠나갔어요.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의 그것도 저는 응원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뭐 결핍 얘기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불안형과 회피형들의 단점을 막 나열했잖아요. 결핍. 근데 이렇게 얘기한 게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빴으면 이게 좀 기분이 안 나쁘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반대 입장으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피형은 불안형은 이래서 결핍을 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를 이해했으면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고 반대로 또
회피형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결핍이 있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를 알면 이제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좀 공격적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방어 기제고. 네. 근데 가장 큰 요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나도 이혼이 되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해야지 되지 않았을까 해서 뭐 재밌네요. 근데 상대방을 그렇게 이해를 해서 어떻게 더 뭔가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태용쌤 같은 경우, 태용쌤이 아니더라도 회피형이 있어요. 그러면 불안형이랑 회피형이랑 연애를 하고 있으면 싸웠어. 그러면 회피형의 발작 버튼은 내가 다가가면 도망가겠구나 하면은 일부러 시간을 갖는 거죠. 좀 혼자 생각할 수 있게끔 거리를 주는 거고. 예. 회피형 입장에서는 반대는 아무리 화가 나도 너를 떠나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그런 신뢰를 이제 회피형은 계속 주고, 예, 불안형한테는 그게 버튼이 안 눌릴 수 있으니까. 또 회피형은 싸웠을 때 자기 혼자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넉넉히 주고, 예. 그 대부분 회피형들은 시간을 주잖아요. 그러면 반성을 합니다. 대부분 반성을 해서 돌아와요. 예, 근데 불안형이 계속 쫓아가잖아요. 지금 얘기해. 지금 끝내고 빨리 화해하고 싶거든. 근데 그렇게 할수록 더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그 성향들을 이해하고, 예, 존중인 거죠. 어떻게 보면 배려. 저희 부부가 싸울 때가 그래요. 이제는 무조건 시간 서로 주고, 예, 얘기 준비되면 그때 얘기하자고 하고, 또 불안형은 너무 오랫동안 끌면 안 되니까 또 그거를 시간을 좀 맞춰 놓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그렇게 좀 솔루션을 불안형과 회피형 커플이 있다면 무조건 만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고, 저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그 단점을 보완하면 또 엄청 큰 장점의 시너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용쌤도 나중에 만나면 헤어지자는 말 하지 마세요. 저 그런 말 잘 안 해요. 저는 진짜 헤어질 때만 헤어지자고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불안형이어서 그 얘기를 시작하고 해요. 연애를 하기 전에. 난 헤어지자고 하면 진짜 끝이다.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은 진짜 끝내고 싶을 때 하자. 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연애를 시작하는데,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기의 버튼을 먼저 지켜버리는 거지. 근데 진짜 안 헤어질 건데 헤어지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도 불안형에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잡아줬으면 하고 해서.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자해를 해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뉴스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도 이제 웬만하면 그 분리불안의 불안 증세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와이프를 되돌아오게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다 그 부모님이 양육을 할 때 그렇게 학습이 된 거죠. 이제 내가 막 떼를 쓰거나 이러면은 그때 말을 들어준 거야. 처음에 말 안 들어주다가. 그러니까 이게 학습이 돼서 그런 상황이 오면 떼를 쓰는 거죠. 어떻게든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그 회피형으로 자란 거랑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어머니한테 가졌던 마음, 그 단어가 이제 떠올랐는데, 그게 피해의식이에요. 피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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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피해를 입었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근데 그 경험을 통해 저를 본능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굉장히 성장시켜준 요소가 뭐였냐면, 제가 혼자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던 걸 엄마한테 확인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안하다고 해줬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엄마도 어쩔 수 없었던 걸 제가 받아들이면서 엄마 또한 피해자라는 걸 제가 깊이 공감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엄마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도 다들 어디선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 모두는 다 그냥 피해자들인 거예요. 그 불완전한 사람들인 거죠, 실제로. 근데 다들 피해를 입어서 어딘가 멍들어 있는 구석들이 다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 자신과 그리고 나랑 가장 가까운 인간인 엄마의 모습에서 정말 자세히 알고 나서 알고 그 또 진심으로 공감을 해보고 나니까 이제 그냥 모두가 다 피해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지. 네네, 측은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쓰이는 거죠. 또 너는 또 너만의 그 아픔이 있었겠구나.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해 못하는 너의 그것도 어딘가 이유가 있겠지. 그거를 사실은 어릴 때부터 말과 글로는 어디서든 다 듣는 메시지들이거든요. 안 아픈 사람 없다. 누구나 다 똑같다. 다 힘들다. 이렇게 공감을 해야 한다. 근데 그거를 그 우여곡절 끝에 상처를 주고 받고 반복한 끝에 진짜 체득을 한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다 알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강연을 듣고 책에서 읽고 이야기로 듣고 교훈으로 듣던 것들인데 이전까진 공감이 안 되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알지만 못 느끼다가 진짜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진짜 그 우여곡절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태용 쌤처럼 깨달았어 하는 사람은 오케이인데 이거 너무 반복되는 일이 많은 거죠. 계속 똑같이 빠지고 우리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연쇄살인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다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의 그 결핍이 나오는 거를 분노로 표출하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누군가는 범죄로도 표출하고 누군가는 자해를 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가 아니라 좀 계속해서 일어나는 반복 속에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게 있어라고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있는 거고 심리 상담가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그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깨달을 수 있게끔 계속 읽어주는 거죠. 이런 이론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너는 아마 이런 상황일 것 같아 하면서 이해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자기 혼자 깨달을 수 있는 거, 근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자기 혼자도 깨달을 수 있지만. 네.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했던, 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것들이 많이 변질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계속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형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 제가 진짜 쉽게 설명을 하려고 도무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공감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요? 네. 네, 로이킴 씨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네, 가사가 전반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제 한번 낭송해 주시죠. 아이씨. 아이 사람이 이거. 제가 부르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한번 가사를 읽어보면 좋아할 겁니다. 네. 아니, 뜨겁게 사랑했던 계절을 지나 처음과는 조금은 달라진 우리 모습을 걱정하진 말아요.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을 보며 사랑을 약속했던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거라. 저물어가는 노을도 그리고 찾아올 밤하늘도 우리 함께한 시간만큼 아름다울 거예요.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처음의 설렘보다 이 익숙함을 소중히 할 수 있는 것. 때론 맘 같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솔직해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일 거야. 내가 아는 사랑일 거야. 네. 2절. 바다가 지겨워지고 숲이 푸르지 않다고 그 아름다움을 잊는다면 사랑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렴이 반복됩니다. 네. 어떻게 느끼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아주 그 성숙한 완숙한 사랑의 노래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가수가 이런 가사를 낸 게 현 시대에 주고 싶은 메시지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다. 이런 사랑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읽고 지내는 거, 좀 익숙해진 것이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 아니 근데 그 성숙한 사랑을 하려면 그 전에는 그 가사 시작할 때 나오는 뜨거운 사랑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인스타그램 댓글창에서 울고 있는 남자들이 한 거 그것도 사랑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인정하겠습니다. 그거 사랑 아니냐고. 그거 사랑 아니냐고요. 전 그들의 사랑을 인정해주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을 인정해주자. 오케이. 근데 그게 그거야. 거기서 끝나니까 문제인 거죠. 뜨거운 아니죠. 사랑. 아니 뜨거운 사랑에서 넘어가나? 오케이. 그 리버스 카드 드립니다. 안 끝났으니까 거기서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랑은 안 끝났으니까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계속 거기서 못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떠나간 그녀를 못 잊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랑인 거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 가사가 제가 생각하기엔 어떤 느낌이냐면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제 처음의 설렘보다 그리고 이 익숙함을 소중해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설렘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감정인 것 같아요. 너무 같이 있으면 너무 좋고 하는 그게 사그라들어. 그러면은 그 사랑이라는 건 그러면 만나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큰 틀 안에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정의를 좀 두 개로 나누자고 하는 거죠, 저는. 왜냐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 방금 말한 앞부분만 사랑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앞부분도 사랑이고 뒷부분도 사랑이죠. 근데 앞부분만 하고 끝내면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앞부분에 사랑을 했는데 내가 앞부분의 사랑을 보여주니까 떠나갔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짝사랑 얘기는 아니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이제 사랑을 했을 때
뜨겁게 사랑했던 계절은, 그러니까 꽁냥꽁냥하고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뭐, 그 한국의 남편들 얘기하면 막 의무방어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엔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런 익숙한 단계가 왔음에도 노력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진짜 사랑인데, 이 사랑에 들어가기까지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간다. 그러니까 본성의 사랑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지금 구분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놔둔 거죠. 우리는 이걸 다 크게 사랑이라고 하기로 했어.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두 가지 스테이지를 구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구분하되, 이걸 배제하지는 말자는 거죠. 이들도, 그 이들의 그것도 사랑인데, 그 형은 아까 계속 그건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사랑이 아니라 감정이다. 근데 그것도 사랑이죠, 사랑. 아니면 단어를 조금 바꿔볼까요? 애정? 애정? 네, 애정이라고 표현해볼까요? 이러면 좀 더 이해가 될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기엔 완전 내 쪽에서만 있는 사이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 나는 이렇게 느꼈어 보다는 둘이서 하는 것이 사랑 같은데, 이제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그 과정에는 뭔가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이 좀 훨씬 더 큰 느낌인 것 같고, 식었을 때는 이제 감성적인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너무 쉽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힘든 거? 그래서 그거를 노력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얘기하고 싶은 건, 남녀가 처음에 뜨거운 제가 제 표현으로 감정이 불타가지고 만나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노력이 없이도. 근데 이게 사람이 둘 다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 서로 어트랙션이 있어.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 만나다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헤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랑을 한 것이 맞는가? 에서 논점을 제가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성숙한 사랑만을 얘기한 거네요. 네. 그리고 또 그냥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서로의 섹슈얼 어트랙션 때문에 만나가지고 관계를 뭐 사귀기로 해서 관계를 지속하다가 다른 점을 발견했을 때 그냥 헤어진다면 과연 우리가 사랑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서 시작을 한 거여서. 근데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이것도 사랑의 일부분이죠. 이게 없으면 시작이 안 되니까. 아예.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사랑 안 하는 건지. 네. 이게 좀,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우리가 아는 그 포괄적인 내용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이거를 언어로 표현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게 되게 고차원의 이야기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철학적이고. 철학적? 오케이. 예.
근데 이분 마지막 저 브릿지 끝나고 노래 보면은 또 살짝 그 소유하려고 하는 사랑이 또 나와요. 좀 미성숙한. 네가 노래가 된다면 나만 알고 싶고 그 어떤 가사보다 아껴 부르며 간직하고 싶은 거야. 예. 그래서 뭐 그런 사랑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완벽한 사랑이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 부족하기 때문에 더 완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요지는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저거는 내 노래가 된다면 나만 알고 싶은 것도 감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한다. 사랑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0년 50년 같이 살아도 헤어지지 않는 거죠. 의무 방어전을 해도 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노력을 하면서. 사실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성에 좀 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자라고 생각했을 때 남자는 더 많은 아이를 낳고 싶어, 자기 유전자를 내리고 싶어 하고, 또 우리가 야한 동영상을 보는 남자들의 그것만 봐도 계속해서 다른 파트너를 원하는 게 남자의 어떤 욕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동물처럼 살아가지 않는 이유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제하고. 근데 이걸 하지 못하면 이 동물의 사랑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필요하죠. 아, 그리고 그건 비단 사랑뿐만이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거죠. 좀 심오하네요. 예. 근데 저는 그냥 이거를 뭐 이렇게 뭐 사랑이 아니냐 맞냐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노력을 하는 사랑을 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다른 경험이거든요. 연애를 하면서 이런 사랑을 안 해봐서 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경험 자체가. 결국 인간이 계속 살아가면서 성숙해지고 혼자로서도 온전할 수 있게끔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성숙해지기 어렵다. 아무나 만나도 되는 거죠. 아무나 만나도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내가 얘기하지만 그 섹슈얼 어트랙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그게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서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러면 이제 무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면 이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한다니까요? 예?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거 이제 연애 유튜버한테 스킬을 좀 배우시면 친구한테 전화해달라고 하고 야 그만 좀 전화해. 알아서 집에 들어갈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 부분에 그런 대해서 게 스킬인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스킬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묻는 겁니다. 아니 또 태영 쌤은 그런 건 싫어하잖아요. 또 뭐요? 어떤 거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떠한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자기 남자를 무조건 꼬셔봤다. 근데 그 스킬로
자기 아유. 남자 동료한테 전화해달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거 아닙니까? 그 아니, 그건 너무 어. 짜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 일반화해서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구려요. 사람마다 다 접근법이 달라야지. 예? 누군가한테는 전화가 맞을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또 다른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딱 궁리를 해야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기술로 만나보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계속 모르겠다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일단 사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안 맞는 부분을 견디고 하는 부분이 사랑이라는 건 알겠는데 네. 그러면 일단 아무도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누구를 만날지 골라야 되고 찾아야 되고 또 그 사람이랑 만나는 거에 성공해야 되고 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의 나의 의지는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그때는 나는 사랑이 없냐고요. 이해되셨나요? 좀 어려운가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성숙한 사랑 부분은 알겠는데 그거는 이제 그 관계가 시작이 되고 어느 정도 만나고 알고 나서 안 맞는 걸 맞춰가고 막 내가 노력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일단 그렇게 되려면 누군가를 사귈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랑 서로 표현을 하고 맞춰서 일단 사귀자 뭐 그렇게 만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러면 저는 무슨 마음이어야 하냐는 거죠. 끌리는 게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근데 있어야죠. 예. 근데 물론 저는 최대한 진심으로 안 좋아하려고 하고 기술적으로 꼬시려고 한다고 했지만 근데 이제 이러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관심이 가고 애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내가 나쁜 남자처럼 막 관심 별로 안 주고 하는 여자들은 나를 좋아해 주는데 내가 진짜 좋아해서 관심이 가서 진심으로 대하니까 나를 다 안 좋아한다 이래서 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형은 그러면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오는 그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죠.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거는 그럼 뭐 연애 초기에는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 헷갈림. 네, 이게 뭐지? 이렇게. 이게 이 언어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시작 전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제가 느낀 이 사랑에 대한 것들을 알고 과거로 간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연애를 할 때도. 네, 물론 그때는 당연히 태용쌤이 말한 어트랙션이 있었기 때문에 만난 거거든요, 저도. 네. 근데 그게 사랑인가? 어트랙션인가? 그냥 관심인지 사랑인지. 그러면 그래요. 용어의 차이인 것 같네요. 용어 그러니까
그 분명한 차이가 있네요, 확실히. 근데 그 인스타그램에 우시는 분들도 다른 사람을 울렸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다고 하는 사람한테 자기도 눈길을 안 줬잖아. 결국엔 눈길 줬으면 그쵸. 만났겠지. 그러니까 그쵸. 서로가 서로를 지금 아픔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두가 피해자다. 모두가 피해자다. 자기가 받아줬으면 됐잖아.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 재밌는 게요. 네. 그 제가 계속 남자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명히 여자들도 그러고 있어요. 그 여자들도 여자들 포스팅에서 또 여자들끼리 그렇게 똑같은 얘기하면서 울고 있어요. 근데 막 이 남자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드디어 진짜 마음을 주고 싶은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막 잘해줬는데 그냥 어느 날 쌩 떠나버렸다. 내가 흥미가 없나? 매력적이지 않은가? 막 이렇게. 근데 그거는 사랑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그렇게 떠나 보냈어. 내가 너무 좋아한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사람은 아니었어. 근데 이거를 어디 가서 사랑했었다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뭐 그것도 좀 그렇게. 근데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기엔 뭐 너무 가벼운 건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랑까지 어떻게 가냐 이거거든요. 제가 계속 헷갈리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까지 가야 하는데. 그렇죠. 관심부터 시작해서 네. 정이 생기고 하다가 어느 순간 사랑에 도입한다고 저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고. 그 지점이 이제 그러면 익숙해지는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배터리 거의 다 되는 것 같으니까 좀 바꿀게요. 네네네. 근데 좀 어렵네.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 사랑이 아니라면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뭐 매력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매력, 호감. 네네. 요즘 많이 쓰잖아요. 호감이라고. 호감? 그러니까 매력. 아니야 매력.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마음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호감인가? 호감? 매력을 느낀다는 호감이지 그러니까 이거 좀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만 이제 내 스스로 시작하는 건 사랑이 아닌 것 같고 아니면 나의 감정에 대한 문제는 사랑이 아닌 것 같고 나와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사랑 같은데 그래서 진짜 사랑이란 걸 시작하는 단계는 그 익숙함이 지나 설렌 시간이 지난 시점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빙빙 돌았네요. 약간 한 끗 차인 다른 개념이었는데 이해된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을 텐데 우리가 지금 사랑이라고 논의한 이 연애는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대부분 사랑이라는 게 뭐 부모의 사랑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부모의 사랑을 봐도 나의 몸에서부터 태어났지만 얘가 나랑 다른 인격체라는 거를 존중하면서 서로 결국엔 이제 분리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존중해주면서 좀
이 혼란, 이 혼선이 왜 생겼는지 방금 눈치챘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연애, 결혼, 사랑이라고 미리 주제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연애 키워드로 잡고 생각을 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이야기. 그러니까 좀 뭔가 관계가 시작돼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해서 이 여자도 나한테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나도 너무 좋아서 진심으로 했는데 떠나갔다. 이걸 연애 키워드 이야기로 했는데 여기서 사랑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았던 거네요. 그러니까 데이팅, 연애 이 영역의 주제였는데 네. 제가 가지고 온 게 근데 여기서 아직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나올 단계가 아닌데 그래서 이런 혼란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속 시원하다. 사랑을 일단 분리하고 보면 근데 좀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니까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네. 연애 잘하는 방법과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거 같은 거죠.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이거 완전히 다시 처음부터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부터 시작 아니지? 연애 얘기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연애와 사랑은 다릅니다. 맞네. 그렇네. 아니 우리 좋은 발견을 하나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냥 팟캐스트를 떠나서 좋은 발견인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어지는 게 내가 결혼을 하고 왜 연애 유튜버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완성이 안 됐는가? 다른 데다 공식을 대입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매니저님 말씀이 맞았네. 그분은 연애 킹. 근데 결혼도 엄청 잘해서 결혼 생활도 잘하고 계셨어요, 되게. 이거 사랑하는 법도 아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구나. 연애와 사랑이 깨달았다. 다르구나. 성공했습니다. 이번 팟캐스트. 네. 연애 유튜버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제. 근데 연애 유튜버는 다 별론 것 같아요. 왜? 태용쌤이 말한 거랑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이게 답인 것처럼 얘기해줘서 그런 것 뿐이지.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게 문제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태도 하나만 가지고 가야 돼요. 태도 하나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거는 유튜브에서 그렇게 주절주절 막 10몇 화까지 막 하고 막 돈 받고 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매니저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술자리에서의 그 몇십 초의 조언 하나만으로 이해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 여기선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서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여기서 저런 행동을 해야 하고 그거는 너무 생리에 안 맞아요. 다 각자의 상황이 있고 다 그 타겟에 맞는 접근법이 있고 그거는 그 본인만의 판단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무슨 뭐라도 된 것 같네요. 거의 흑마법사인데 흑마법사. 근데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되고. 제가 지금 연애뿐만이 아니라 연애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고민 상담류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너의 문제, 너의 고민은 랜덤 유튜버가 떠드는 얘기 아니면 너의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는 너의 친구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너가 제일 잘한다. 그래서 너가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고 최고의 방법은 너만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상관없는 그냥 구독자 많다고 그냥 말재주 좋다고
연애 유튜버가 떠드는 이야기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똑같이 따라하면 너는 안 된다. 아 이런 유튜브도 본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는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유튜브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유튜버인 거잖아요. 나는 본질만을 얘기하니까 나는 본질을 얘기하니까 내 거를 들어라. 보통 그렇게 하던데. 에? 그런 스킬들은 뭐 어디든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나는 본질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아니죠. 그 본질은 너만 안다니까요. 그 본질은 나의 본질은 나만 알고 너의 본질은 너만 알아. 그러니까 그 연애 유튜버 그런 건 좀 짜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연애 유튜브 많이 보는 사람보다 그냥 이성이랑 한두 마디 말이라도 더 많이 해보는 사람이 더 잘하지 않을까요? 연애를. 그리고 또 반대로 똑같이 10번 이성이랑 얘기를 하는데 연애 유튜브 조언을 계속 참고하면서 다음 이성이랑 얘기를 하는 사람이랑 연애 유튜브 그쵸. 안 보고 자기가 그 대화를 해보는 걸로 깨달으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랑 그 후자가 더 잘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저는 결국엔 이제 연애의 끝이 우리가 말했던 사랑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하는 연애는 오래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그래서 자기를 연애할 때부터 드러내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잘 아는 자기의 모습을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난 그래서 아까 그 말한 그 힘들다 하는 사람 그냥 그런 그 거절한 사람 만나지 마. 그 고백한 사람도 만나보고 근데 그 진짜 고백한 사람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문제가 보여요. 제가 그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저도 처음에 너무 사랑한 연애를 해봤고 그리고 나를 너무 좋아해주는 연애를 해봤거든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연애는 내가 막 매달리잖아요. 그때는 그게 너무 좋았고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나를 엄청 좋아하고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연애를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짜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다는 걸 느끼면 그때 아실 겁니다. 만나보십시오. 근데 이것도 제가 아까 또 말했죠. 이걸 얘기로 듣고 글로만 읽으면 그걸 이해를 못해요. 겪어봐야 알아. 겪어봐야. 무조건 만나봐라. 예, 자기가 겪어봐야 돼. 그렇지. 예. 근데 결국 다 자기가 다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를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안 좋아할 수도 있지. 안 될 수도 있지. 아, 그건 당연하죠. 네. 그건 당연해. 그건 당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다시 예. 다시 그들의 억울한 포인트. 예. 그러니까 나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왔어. 와. 거절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지. 근데 그게 많은 거지. 더 도전해야지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아니 도전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억울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거절당했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왜 내가 진심 모드일 때는 다 나를 거절할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심 모드일 때 거절하지 않을 때까지 해보시라는 거지. 그냥 계속 이대로 가라. 그쵸.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것도 이기적인 마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내 진심을 못 알아주는 게 왜 억울해? 갑자기 생각났어. 갑자기 열받았어 지금. 그게 왜 억울해야 되는 거야? 왜 다 받아줘야 돼?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억울한 포인트는 그러니까 내 진심을 안 받아줬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이 아닐 때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데 왜 진심일 땐 오히려 안 받아주냐. 그게 포인트죠.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잖아. 봐봐요. 똑같은 아니, 근데 사람이 이제 근데 그 반복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근데 그 반복되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잖아. 아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내가 진심을 다하지 않을 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또 그 사람이 또 내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아 근데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아니,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어. 그래서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우는 것도 나는 좀 갑자기 드는 생각이지만, 왜 그렇다고 울어? 짜증나게. 아니 뭐 울지는 않고 울진 않는데 그냥 좀 이게 마음 아파한다. 좀 이렇게 이해를 못해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왜 이럴까 대체? 세상을 왜 이럴까? 여자들은 왜 이럴까? 뭐 샘플을 더 놀리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그 뚜렷한 그 경향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죽하면 아니 근데 그 맥락 같아요. 여자들은 나쁜 남자 좋아한다. 아 근데 그거랑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매니저님께 전수받은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달리 표현하면 그 착한 남자 돼서 마냥 좋아해주지 말고 나쁜 남자 되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인스타에 울고 있는 남자 계속 울고 있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계속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나쁜 남자 역할 안 하고 착한 남자 역할 했는데 왜 여자들은 착한 남자 좋다고 하면서 왜 내가 착한 남자 행동을 하니까 왜 나를 안 좋아하지?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좀 이거 자기 객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좀 쓴소리를 하자면 여자가 착한 남자를 좋아하지 호구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나쁜 남자 포지션을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내가 그 연애에서 상위 포지션을 갖겠다라는 거랑 또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서, 그게 긴 사랑까지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착한 남자가 되세요. 근데 대부분 착한 남자 호구를 착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쁜 남자에 끌려하는 여자가 대부분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쁜 남자한테 끌려하는 사람들. 문제는 그거구나. 그런 것 같아, 나는. 그게 다 그냥 문제와 문제의 결합인 것 같은데? 요즘 결핍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렇구나. 과거에도 많았던 것 같고. 아 그런가? 과거에도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기로는 제비가 있었다. 네. 춤바람 나면 막 다 홀리고 다니고 카사노바처럼. 네. 그 사람들은 나쁜 남자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제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자는 것이. 어지러지하다. 아니 제비가 되죠. 아니 저는 착한 남자 하고 싶거든요. 네. 전 착한 남자 하고 싶어요. 저 너무 하고 싶어요. 착한 남자가. 저도 속은 착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착함을 알아봐주는 여자들이 많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땐 착함을 알아봐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한테 매력을 못 느끼는 게 아닐까요? 아니에요. 꽤 오래 생각하셨는데 아니에요? 네. 네, 잘 생각해봤는데 잘 생각해봤는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 내 데이터에 의하면 저의 빅데이터입니다. 이거는 그
제가 가끔 연애 상담을 여자인 친구들을 해주면 나쁜 남자를 만난 여자는 매번 똑같은 쓰레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 찾아와서 난 다시는 남자 만나지 말아야지, 좋은 남자 만나야지 하고 또 나쁜 남자한테 빠져서 슬피 웁니다. 제 데이터입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는 애는 그냥 장기 연애하다가 결혼을 하거나 뭐 이랬는데,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는 계속 그렇게 만나는 이유가 서로 끌리는 게 아닐까요? 근데 내가 만약에 착한 남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착한 남자에게 끌리는 여성을 만나면 금상첨화인데 내가 끌리지 않는 거지, 그 사람한테. 마치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여성이 사실상 너무 친구들은 이렇게 조언한단 말이에요. 좋은 남자 만나. 성격 좋고 착한 남자 만나. 아무리 해도 야, 내가 안 좋아해. 걔는 날 좋아하는데 나는 안 좋아. 그러면서 나쁜 남자를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차면은 울고 있고.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좋은 사람 다 걷어차고 나쁜 사람 찾으러 나를 바꾸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은데. 뭐 그 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내 요지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인 거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데, 그 사람이 당신의 이 마음에 안 들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그 나쁜 남자만을 만나는 여자처럼. 좀 이제 확고해졌어요. 이제 좀 뼈 때리는 소리를 해야겠어. 그 울고 있는 그 친구들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울지 말고 그 다음 사람을 빨리 찾아가라. 그쵸. 그리고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 그 분명히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금 잘못된 데에 힘을 빼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위에 편하고, 근데 이성적인 매력은 없지만 너무 편하고 이런 사람과 결혼하는 게 확률적으로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시 사랑을 감정이라 헷갈려서 이 아름답고 이런 그 관심이 가는 사람한테 사랑이라고 느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근데 그거 안 느끼면 사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느껴야지. 지금 그 태용쌤 주변에 있는 그 제가 아까 말한 그런 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뭐 같이 있으면 말도 편하고 하지만 이성적으로 막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랑 사귈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상상만 해보면. 사귈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사귀어봤어요. 그러면 해결되는데?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사귈 수 있죠. 그래서, 나 지금, 제 친구 한 명, 여자인 친구가 맨날 나쁜 남자만 만나고, 세상을 한탄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게 확 공감이 되네. 자기가 좋다 하는 사람은 싫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쁜 남자만 있는 거야. 버릴 때마다 나쁜 남자. 연애할 때마다 쓰레기.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분을 좋아하는 착한 남자들은 억울한 거죠. 나 착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서로 다 피해자네. 그러니까요. 나쁜 남자만 승리자인데? 승리자? 뭐 안 힘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착했던 남자들도 아씨 착할 필요 없네?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매니저님의 조언이 그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나쁜 남자가 되어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치. 아무튼 아니, 그 같은 네. 맥락이 아닌가. 그쵸.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열받았습니다. 갑자기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어. 그 눈물 자체가 좀 눈물 흘렸다고 계속 표현하지만, 그러니까 그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조금 이기적인 마음인 것 같은 거야. 아니 왜 억울할 수도 있죠. 억울할 수 있다. 근데 네, 억울할 수도 있죠. 아니 왜냐면은 아니 그 대체적으로 듣는 소리들이 남자가 착해야 되고 잘해주는 남자친구 다 원하잖아요. 착한 남자친구 원하잖아요. 이야기는. 근데 막상 착한 남자처럼 그 누구한테 접근했더니 다들 막 매력 없어 하고 막 지루해하고 그러면은 억울할 수 있죠. 왜 말이랑 행동이 다르지? 이렇게. 그래서 연애는 그 사랑이라는 거를 이해하고 그렇게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 힘들어하지 말고. 뭐, 울지 말고. 저는 안 웁니다. 저는 울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한번 좀 좀 뭐라고 해야 되냐. 한번 깊게 나눠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지금 이 젊은 남자들은 왜 이렇게 느끼는가? 무슨 마음일까? 이게 되게 뭔가 트렌드처럼 보이길래, 그러니까 트렌드가 아니라 큰 현상처럼 보이길래. 네. 근데 그들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좀 강조해서 안 했구나. 대충 다들 보면은 한 3일 동안 그러니까 서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나한테 정말 호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뭐 다음에 뭐 하러 가자, 막 뭐 같이 먹으러 가자, 막 이렇게 막 해요. 티키타카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진짜 마음을 더 열었는데 이제 한 3, 4일째 뚝 끊긴다는 거죠. 어떤 게 끊겨요? 그 여자가 연락이 끊긴다는 거죠. 그래서 열받는다? 열반? 그렇죠. 더 이해가 안 된다, 뭐 억울하다. 오케이. 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벌써 열받아요, 또. 한번 3일 연락했다고 벌써 막 자기 마음속에 벌써 그 여자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정의를 내린 거잖아, 벌써. 나를 3일이 아니라 3주인가? 3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3일은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영국의 연애 문화인데 여기는 우리나라는 썸도 암묵적으로 한 사람과만 썸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썸이 여러 사람과 있어요. 그리고 그 썸의 기간이 굉장히 길고, 그리고 그 중에 자기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합이 맞으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울고 계신 우리 그분들은 썸 안에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여자는 3일 동안 연락하고 저 사람도 연락하고 했는데 더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간 거지 뭐. 사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냥 어장관리 당하다가
네, 어장관리 당하다가 더 좋은 옵션에 그 자리를 뺏긴 거죠. 근데 영국에선 그걸 어장관리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다 모두가 그쵸,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하면. 한국식으로 하면. 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건데. 근데 그러니까 그 남자들은 다른 여자들이 없었던 거죠. 그 사람이 좋았던 거 있었어도 그 사람이 더 제일 좋았나 보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만 있었던 건데 그 여자는 아마 그게 아니었겠죠. 그 물론 그렇다고 그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 추측엔. 아니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 더 괜찮은 사람 있으니까 그냥 연락 안 하는 거지. 아니 뭐 그 남자도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던 거고. 그 썸이 뭐 예를 들면 개당이래. 두당 5명씩 있다고 칩시다. 썸이. 그 썸 ING가. 그들은 없다니까요? 그들도 있을 수 있지.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 근데 뭐 따로 연락을 하진 않겠죠. 그렇게. 아무튼 이게 뭐 이 웨스턴 문화라면 썸이 적어도 5명 정도는 있으니까 5분의 1 확률이면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야죠. 당첨 확률이 25%인데. 그쵸. 근데 그래서 운동하러 간 건 괜찮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또 어떤 여자한테 5명이라는 옵션이 주어졌을 때 괜찮은 남자가 되기 위해서 운동을 간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그냥 운동하러 간 거예요. 그냥 강해지기 위해. 강해지기 위해. 네, 그냥 스스로 그냥 혼자 세상에 맞서기 위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국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해가 확 되네요. 그래요? 네, 썸이 많으니까 그 여자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데요. 3주 동안 얘기했는데 더 얘기가 잘 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태용쌤처럼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재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 사람이. 문화가 이런데 뭐 이거 가지고 나쁘다고 하면 그 사람도 썸 탈 때 5명씩 보고 재고할 텐데. 그래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연애. 왜 그러나 몰라 진짜. 그 한 사람만 좀 만나고 좀 그러지 좀. 5명씩 만나는 거요? 나는 네.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구속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 약한 구속, 더 약한 구속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쓰진 않지만 여자친구, 남자친구로서 살아가면서 또 좀 다른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네. 그것도 구속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서로. 그러니까 서약 같은 작은 서약이지만 아무튼 서약 안에 들어간 거죠. 서로 그 시스템 안에. 그러고 요즘에는 한국엔 썸도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간 거죠. 썸을 이제 2명씩 타면 나쁘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웨스턴에서는 이 썸이 시스템 안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썸 단계가 시스템 안에 안 들어간다. 대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제 사회적 질타를 받게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좀 심한 것 같긴 해. 그 차라리 썸이라는 걸 만들지 말지. 그냥 아예 야 너 괜찮다 사귀자 이렇게 해서 사귀는 걸로. 그러니까 썸을 탈 때도 한 사람만이랑만 썸을 타야 된다는 윤리적 의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알아보는, 말 그대로 알아보는 단계고 서로 책임을 조금이라도 지지 않는 단계인 것 뿐인데 그거를 윤리적으로 뭐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뭐라 안 하지 않아요? 썸은? 근데 뭐
아니 투 투썸이면은 또 뭐라고 하지 않나? 그런가? 썸 정도면 뭐. 그 이러다가 썸하고 썸 전 단계도 또 나오겠어 내가 봤을 때. 호감에 있는 사이. 그 계속 생기는 거야 그러다가. 그 단계를 다 거쳐야지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게 근데 좀 작은 어떤 우리 안에 이렇게 서로를 가둬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서로 특별한 관계로.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네. 네, 전 좋다고 생각해요. 사랑을 한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자친구 남자친구라는 이유로 바꾸려고 한다면 좀 힘들겠죠.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봐야 비로소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구르면서 흙 퍼먹으면서 배우는 거지. 그냥 아주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작가의 잘 정리된 글 하나 띡 읽고 이래야지 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그치. 않아요. 예, 내가 실수해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 뭐 안정형끼리 서로를, 만나면 연애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타고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타고나야 하는 거고 그러면 걔네는 뭐 에리 프롬 이런 거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안정형이 더 많은 거 알아요? 퍼센테이지로? 진짜요? 60%인가 될걸요? 맞네. 근데 안 보이는 이유는 뭐다? 자기네끼리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알지 못한다. 그리고 연애 불안형. 네. 예. 연애 상담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안정형들은 연애 상담을 안 합니다, 거의. 안정형 연애는 약간 노잼일 것 같네요. 그쵸. 그래서 못 느끼는 거죠, 그거를. 그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그쵸. 그 불안형이랑 회피형들의 사랑이 절절한 찐사랑이지. 최고죠. 그래서 뭐 음악도 있는 거고. 그쵸. 결핍에서 다 모든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 개짓거리 하는 그 난장판이 꿀잼이죠. 너무 안정형을 너무 좋게 말했는데 근데 좋은 게 맞습니다. 안정형이. 근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안정형을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 저도요. 저도 많이 못 봤어요. 어딨어 안정형.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거 다 약간 그냥 자기가 안정형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60%인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또 MBTI처럼 이제 막 퍼센테이지가 또 있겠죠. 뭐 20%는 불안이고 어떤 시에는 불안 버튼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대개는 안정형 막 이렇게 있겠지 뭐. 그리고 MBTI도 그 자기가 자기를 보는 MBTI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제 MBTI 검사하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본인이 안정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0%인 나라, 우리나라. 근데 주위에선 못 찾는 나라. 맞아. 근데 우리나라 근데 확실히 제 연애 데이터에는 안정형이 없어요. 아니 저는 연애 데이터 말고 그냥 제 주위에 없다니까요. 친구로서도 힘들라나? 친구로서도 만나기 힘들라나? 아예 친구로서는 좀 웬만하면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의 연애를 보거나 그렇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음. 이제 그런 거 보면 제 주위에 안정형 한 2명 있나?
아무튼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그 편부모 싱글맘, 싱글데디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좀 없앴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안정형이라는 사람이 아닌 이제 불안형이나 회피형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그 발작 버튼이 눌렸을 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특히 불안형, 회피형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감정을 숨기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불안형은 진짜 아프거든요. 자기 막 몸 자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그런 거니까 나는 그게 좀 그 이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신중하게 더 고려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좀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서. 막 술에 막 너무 알코올 중독자 아니면 뭐 폭행 뭐 이 정도 아니라 그냥 성격의 차이라면 저는 아이들이 적어도 그 애착이 형성이 될 때까지는 같이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뭐 그건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랑 얘기를 뭐 짧게 하자면 이 부모의 사랑. 그래서 엄마의 사랑은 그러면 부모 자식 이야기는 다른 에피소드로 다음에 빼죠. 할까요? 오케이. 네, 그거는 부모 자식은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케이. 네네. 좋습니다. 이번엔 그냥 이성 간의 연애, 결혼, 사랑. 그러면 형은 그 연애 파트만 볼 때도 네. 막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일단 그 노력하고 참고 이러는 편이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하겠네요. 그쵸. 근데 제가 연애할 때는 그런 게 좀 없었죠. 저는 제가 막 힘들고 이러면 그 다 표현하고 그 사람이 이해해 주길 바랬죠. 그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이 사랑이란 걸 잘 몰랐어서. 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숙한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그 사랑, 아까 계속 말했던 그 사랑이라는 단계가 넘어갈 때 항상 포기했던 것 같아요. 다르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결혼을 못했죠. 달라서 헤어졌지. 그 사람도 못 버티고 우린 너무 달라,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헤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거를 극복한 거죠. 결혼을 사랑이라는 하고 노력을 한 극복한 거죠. 저 근데 결혼을 안 했어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이 큰 도움을 준 거죠. 이제 헤어지지 못하는 아주 큰 어떤 서약이라는 방치가 있으니까. 근데 충분히 연애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성숙하게. 그래서 저는 많은 연애를 했지만 이게 첫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랑의 이론에 의하면 지금 와이프와 하는 사랑이 진짜 첫사랑이 아닐까. 제 첫사랑은 6살 때인데요. 6살이요? 예, 어린이집에서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연애는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연애는 잘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어트랙션을 끌어내는 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인 연애, 결혼, 사랑에서 그러니까 그 엄청 그 미래 좀 약간 그러니까 인간 그 청년들의 타임라인에서 보면 엄청 뒤에 있는 그 성숙한 사랑의 비중을 두고 얘기를 되게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네, 그걸 그 이상적인 사랑, 네, 이상적인 사랑에 관해서. 네. 근데 그것도 이제 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거죠,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만약에 익숙해지는 시기에 그리고 서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나에 대한 질문? 아주 철학적인 높은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약간 밑바닥 로얄 럼블 같은 느낌으로 왜 내가 좋아하면 상대방은 나를 안 좋아하고 좀 그런 그냥 저도 그런 사랑을 해왔으니까 그렇죠. 참 근데 사실 그 결혼을 안 하고 지금 연애조차 안 하는 저의 입장에서 네. 그 이상적인 사랑이 굉장히 먼 이야기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20대에 결국에 그 사랑, 제가 계속 정의하던 사랑을 마주칠 수 있었잖아요. 계속 20대쯤에 결혼하고 지겨워질 거고 그때도 노력을 하니 많이 라는 상황에 놓였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죠. 그게 또 원하면 또 막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뭐 이 남자 이 여자 안 맞는다 싶으면 그냥 금방 끊고 다른 사람 찾아보기가 너무 쉬워졌고. 그리고 또 반대로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찾기 너무 쉬워졌고. 그 주위에 많아지기 쉽고. 왜냐면 계속 인터넷에 나를 드러내다 보면. 그렇죠. 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항상 어딘가에 저를 향한 관심이 어딘가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죠. 선택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행복하기 힘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떡하지? 뭐가요? 저거 어떡할까요, 저거? 한 명을 깊숙이 만나보세요. 일단 스마트폰을 부수고 유튜브도 닫고 SNS 이런 거 다 삭제하고 다 탈퇴하고 그리고 이제 오빠 될까요? 왜 연락 안 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서 만나야 되지? 그러게요. 모르겠다. 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최근에 만나는 이제 연애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만나면 외국 분들인데 어플로 만나는 사람들, 어플로 결혼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좀 당연해지는 시기가 된 느낌? 심지어 국제 결혼도 그냥 어플로. 그래갖고 옛날에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는 누가 어플로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사람들이 좀 숨겼거든요. 어플로 만나서 결혼했어요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안 하셨는데 요즘엔 또 여기서는 그게 좀 또 되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어플? 소개팅 어플. 저도 소개팅 어플 그러면. 네. 근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소개팅 어플 하면.
왜요? 너무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매니저님께서 전수해주신 기술 스킬 쓰시면 아예 안녕하세요도 안 읽으면 어떡해요. 일단 제 프로필이 좀 예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받쳐주면 대화의 기회조차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도 그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하는 거죠. 책 들고 사진 찍고. 아, 딱 이렇게 네. 이렇게. 근데 진짜 이거 우리 진짜 엄청 오랫동안 얘기를 했지만 연애라는 거 진짜 너무 주관적인 거고 사랑이라는 거 자체가 예, 예,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요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만 저는 그 발작 버튼이 눌리면 너무 힘들었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거를 어느 정도 극복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알면 너무 좋다. 그렇죠. 이 정도로. 그렇죠. 네네. 아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공감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 저의 방어 기제 발작 버튼을 네.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걸 다 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추천합니다. 연애. 요즘 연애는 모르지만 한국 결혼은 솔직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많잖아요, 되게. 준비하고 그것 때문에 한다.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 않은 자신이 사람이 없어서. 있습니다. 에? 저 보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 주위에 한 친구들도 다 뭐 그냥 뭐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괜찮다고. 근데 저는 진짜 안 돼 있어서. 내가 진짜 안 돼 있는데. 전 더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태용 쌤한테 준비란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준비. 일단은 그 월세든 전세든 그 집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먹고 살아가는 그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냥 그 정도? 그럼 그렇게 막 높지 않네요, 스탠다드가. 근데 이제 그거는 저의 최소 기준일 뿐이죠. 근데 상대방은 안 그러겠죠. 네. 근데 그것 좀 저는 이게 아까 중간쯤에 얘기했던 건데 서로 당연하게 보지 않고 감사하는 게 결혼 생활에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 시작점이 잘못 틀어진 것 같아요. 이게 준비가 돼야 결혼을 한다는 말은 이게 없으면은 내가 appreciate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게 없으면 사랑하지 않겠다는 건 거잖아요. 아무 뭐 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좀 그 문화 좀 슬픕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전 이해해요, 저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형이 그랬잖아요. 그 한부모 가정이 안 좋은 것 같다. 근데 그게 안 좋은 게 그 자녀와 뭐 그런 게 얼마나 힘들지 알기 때문에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같은 맥락에서 결혼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준비되지 않은 결혼이 나는 괜찮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상대방은 힘들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생기는 자녀도 많이 힘들어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해해요. 상대방은 왜 힘들어 할까요, 그러면? 뭐 당연히 그 생각하는 삶의 그 생활 수준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그게 혼자 살고 또 본가에 부모님 가족이랑 살 때랑 많이 안 맞으면 좀 힘들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뭐 미래가 아무래도 긍정적이어야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기대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그건 네. 모르는 거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역발상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게 많잖아요. 그럼 긍정적 사고를 쭉 할 수 있는데 다 준비해놓고 시작했는데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이프가 결혼할 때 해줬던 말이 제일 고마운 게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하면서 하나씩 드리는 게 재밌지. 다 갖춘 상태 사는 게 뭐가 재밌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좀 남자의 메커니즘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남자가 목숨을 바치는 때가 있대요. 여자에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때가 자기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자기를 믿어준 여자한테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첫사랑이 기억에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떠한 능력도 없을 때 나를 사랑해준 사람을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이프가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남자도 똑같이 이제 여자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목숨을 다 한대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닐까. 서로 appreciate 해주고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근데 좀 그게 다 준비돼야 시작된다고 생각이 너무 그거 하게 된 것 같아요. 특히 결혼식 문화 이런 것 때문에. 낭만적인 이야기네요. 낭만을 잃었다 지금 세대가. 그렇습니다. 뭐 이 영상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죠. 이거 풀로 올릴 거예요. 진짜. 이번에 자르는 것도 없고. 그냥 우리 화장실 갔다 온 것만 자르고 풀로 올릴 거예요. 오케이. 네.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네. 뭐 얼마나 찍었죠, 저희? 4시간 15분인데 한 4시간 10분짜리 되겠네요. 갈수록 길어지네요. 이거 큰일 났네요. 한 4시간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 좋은 발견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네. 연애와 사랑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네. 사랑은 노력이고 네. 연애는 기술이다. 예. 그러네요. 자, 오케이. 자, 이게 좀 어떠신가요? 재밌었나요? 재밌었습니다. 너무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인데 사실 제가 방글라로는 이렇게 설명 못할 것 같아갖고 근데 얘기를 하면서도 느낀 건데 좀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얘기하면서도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쯤에서 마무리합시다. 그러시죠. 네,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희끼리 재밌어서 하는 에피소드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제 뭐 할까요? 뭐 하고 싶으세요? 아예 그냥 좀 아스트랄한 걸로 할까요? 그게 뭔 뜻이에요? 흑마법사. 진짜 흑마법사. 좀 쟤네 저래도 되나? 이런 정도의 주제? 막 종교 갈등, 막 이란 전쟁 이런 거? 오케이. 뭐 그런 거 할래요? 가족 아예 가버릴까요, 그냥? 네. 가족 사회복지 뭐 이런 쪽. 네. 너무 순하잖아요. 가족 공동체 그래요? 종교 이란 전쟁과 이란 전쟁 제가 뉴스 안 봐가지고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란 전쟁 아니면 뭐 브렉시트 아니면 독일 나치의 네오 나치 뭐 이런 거? 남녀 갈등. 뭐 남녀 갈등이나 아니면은 채널 터질 수도 있습니다. 남녀 갈등. 북유럽 아니면 북유럽에서 난민 2세대 부적응으로 인한 뭐 폭탄 테러 이런 거. LGBTQ 이런 것도. LGBTQ도 재밌죠. 좋죠. 네. 그래서 LGBTQ에 대한 발언은 제가 진짜 너무 셉니다. 저의 개인적인 세요? 주관은 좀 세기 때문에. 다음은 LGBTQ. 찐 구독자분들이 등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가? 그럼 뭘로 하지? 종교도 너무 그건 것 같고. 아니 좀 그냥 좀 소소한 거 해도 돼요. 소소한 거. 마이크로 주제 웃김 이런 거. 웃김에 관하여. 왜 웃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안 웃긴가? 안 웃기기 쉬운가? 뭐 그런 식으로. 네, 그 진짜 자연스럽게 웃긴 사람들의 비밀은 뭘까? 그런 거. 웃김도 타고나야 하는가? 그런 거 해도 되고요. 가볍게. 우울증도 좀 컨트로버시 할 수 있는데. 우울증? 현대인들은 왜 우울증을 더 많이 걸리는가? 좋죠. 도움도 되고 심오하게 딥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컨트로버시 할 수도 있어. 우울증 해볼까요? 좋아요. 우울증은 진짠가? 저는 솔직히 안 믿거든요. 좋아요. 오케이. 전 귀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오케이, 그걸로 합시다. 우울증. 네. 다음 달 주제는 우울증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애, 결혼, 사랑 세 키워드의 주제였는데 제가 초반에 연애랑 사랑을 좀 혼동해서 한 2시간 정도 헤맸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좀 혼동을 해서 좀 헤맸지만 그래도 그 대화에서도 뭐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올 테니 다음 주까지 건강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